누구야? 이런 짧고 오약한 광고는 사람 속만 뒤집어 놓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방금 나보고 뭐라고 불렀어? 아가씨, 우리 초고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망신시키면 안 돼요. 뭐 또 초가 또 부잣집 딸? 아, 내가 왜 찌질이가 됐지? 아가씨, 오늘 진짜로 이분한테 약속하기 당하면 우리 초가는 정말 수도 최대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환생하다니 진짜 대박이다. 초연, 약혼 파기할 거야. 아? 약혼 파기? 진짜로 웃다니 막 환생했는데 이런 개막장 상황을 맞다니. 감히 그걸 떨어뜨리다니. 이건 우리 아가씨가 너에게 준 가보라고. 쓰레기는 역시 쓰레기야. 겨우 유리공예품 구슬 하나, 백냥 은자도 안 하는 걸. 진짜 보물인 줄 알아? 유리, 이거 그냥 유리 아니야? 떨어뜨렸으면 그만이지. 아, 이런 거 본 도련님한테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지금의 추가로? 초현, 너 아마 당나귀한테 머리를 걷어찬 모양이구나. 솔직히 말해줄게. 금년 과거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예물을 보내셨어. 내가 한마디 충고하자면 눈치가 있다면 이 약혼 파기서에 어서 서명해. 안 그러면 주랑님이 친히 찾아오시면 약혼 파기로 끝나지 않을 거야. 장원? 그래서였구나. 비록 너 인풍이가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부자만 좋아하는 운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약혼 파기할 정도는 아닌데 역시 더 높은 가지를 잡았구나. 그런 분은 카드하는 거지? 무슨 년이야? 조연, 너랑 말 섞기 싫어. 이 약혼 파기서 오늘 서명해도 하고 안 해도 할 거야. 너 좋아. 약혼 파기하고 싶다며? 내가 허락하지. 그래, 눈치가 있구나. 안 그랬으면 나랑 주랑님이 4살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했을 거야. 지, 하지만 너 임가가 파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초가가 버리겠다는 거야. 나를 버리겠다고? 우리 초가가 버린다는 거야. 나를 버리겠다고? 우리 아가씨는 임가의 금수저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임가의 금수저가 뭐 어때서? 이렇게 무례하고 속물 같은 년. 오늘 나 출시안이 버린다. 좋아, 정말 좋다, 추스. 지금 이 지경에 와서 아직도 그렇게 버티는구나? 내가 주랑님께 보고하면 3일 뒤 그가 직접 찾아올 때 너 어떻게 버티는지 봐야겠다. 우리 초가는 지금 몰랐겠지만 내 추락시간이 있는 한 단번에 다시 떠오를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 임가. 네, 그 장원은 뭐가 대단하다고. 아가씨, 말씀 잘하셨어요. 아가씨 대단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이 쓸모없는 녀석이 뭘로 우리 초가를 일으키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가씨, 인부를 이용해 초가를 일으키려 하셨잖아요. 이렇게 림 아가씨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면 우리 어쩌죠? 인부 없이도 우리 초가는 일어설 수 있어. 아가씨, 지금 우리 돈이 10문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점심 걱정도 해야 하는데. 이 션문으로 뭐 좀 사와. 큐사, 소다, 석회 있는 대로 다 사와. 아가씨, 그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만 믿어. 그걸 사오기만 하면 아가씨가 대박을 터뜨려서 네가 매일 고기 먹게 해줄게. 매일 고기라면 그럼 나도 왕처럼 살겠네? 아가씨, 이게 진짜 유리공예품이에요? 온도가 부족해서 유리 속에 불순물이 다 타지 않아서 이건 그냥 불량품이에요. 드디어 완성품이 났어요. 아가씨, 이거 아가씨가 만드신 거예요? 아가씨, 정말 신기해요.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호랑이보다 더 멋있어요.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제 생각엔 10량? 50량은 될까요? 이거 팔아서 내일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모두에게 전해. 사흘 뒤에 우리 초가에서 대규모 유리공예품 전시회를 연대. 이거보다 10배나 큰 유리공예품 조각상을 판매한다고. 응. 아, 잠깐. 기억해. 누가 물어보면 이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공예품이라고 해. 만약 누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면
그냥 부숴버려. 아? 아이고 안사. 여기서 왜 판매를 해? 저리 가. 사장님. 어디서 이렇게 귀한 호랑이 모양 유리공예품을 구하셨나요? 우리 아가씨가 팔라고 내보내셨어요. 우리 아가씨 말씀이 사흘 뒤에 유리공예품 전시회를 여신대요. 그때 가면 이것보다 10배나 큰 희귀한 유리공예품을 판매하신대요. 10배? 무슨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고. 너 분명 주인 집 재물을 훔쳐서 다 나와서 작물을 팔려는 거지.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귀한 물건을 맡기겠어? 어이 거기. 이 계집애를 잡아서 관하로 넘겨. 손대지 마. 어디서 날뛰는 놈이 우리 왕가 가게에서 함부로 난동을 부리는 거야? 감히 내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 이게 뭔지 알아? 공자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공자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요? 아가씨 손에 들고 계신 그 유리공예품 저에게 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건 우리 초가의 갑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에요. 가격은요, 대략 100냥 황금이에요. 삽니다. 황금 원보. 사흘 후에 우리 초가에서 유리공예품 전시회를 열 건데 공자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와서 구경해 보세요. 초가. 흥미롭군. 아가씨, 호랑이 모양 유리공예품이 황금 원보 하나를 팔렸어요. 이제 몇 년은 고기 맘껏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대수야. 그런 거 가지고 아가씨가 대박나면 훨씬 더 큰 탈중 대저택을 지을 거야. 하지만 아가씨, 우리 집이 가장 잘 나갈 때도 사중 저택이 최고였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일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남은 돈으로 명절 때 아가씨 옷 2벌 새로 사드릴게요. 아가씨만 잘 따라오면 새 옷도 생기고 대저택도 생길 거야. 험이 빌어먹을 약혼자가 연 유리공예품 전시회 꽤 호화로워 보이네. 주랑, 이제 난 당신 사람인데요. 무슨 약혼자가 다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린 그 자초연에게 감사해야 해. 그때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집안 재산을 다 털어버렸잖아. 그 돈으로 여기저기 뇌물을 써서 주랑이 당장 장원급제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인지 요즘 그 폐물이 갑자기 기세가 오르더라. 기세? 그 초연이란 자는 그냥 몰락한 자식일 뿐이야. 본 장원이 발로 밟아도 죽을 놈이지. 오늘 남편이 제대로 내 속 시원하게 해줄 테니 봐라. 짜증나. 아이고, 이거 주원장님 아니신가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초가의 유리공예품 전시회에 오셨나요? 초가의 재산은 이미 초현이 탕진해버렸는데 무슨 유리공예품이 있겠습니까? 군자는 국가가 같다고 여러 하시는데 이 폐물에게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노부는 이틀 전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초연의 시녀가 호랑이 모양 유리공예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당시 노부가 50관을 제시했는데도 팔지 않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초가의 유일한 후손이 자기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 게 아닐까요? 판에서 나온 거겠지. 우리는 초가의 유리공예품 전시회에 참석하러 온 건데 당신은 말이 왜 이렇게 천박하오? 여러분이 저희 초가를 응원해 주시러 오셨으니 저 초연이 자연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입에서 고름이 흐르는 쓰레기 같은 놈들은 어서 저 멀리 사라지시죠. 3년 동안 온 경도가 누가 모릅니까? 당신 초연이 탕진하라는 걸. 비록 초가의 진귀한 유리공예품이다 해도 이미 당신이 다 탕진했을 텐데 왜 인스토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겠지? 전에 이 폐물이 가짜 유리공예품 구슬 하나를 나한테 선물로 줬는데 가보라고 하더니 지금은 뭐 유리공예품 전시회를 연다고?
초가를 중흥시킨다니 정말 우습군. 오늘 그 초연이 이치가 넘는 요리공예품을 하나라도 꺼낼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 같은 천한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너 여러분께서 보신 가장 큰 유리공예품이 얼마나 되나요? 경도 최고 부자호가의 삼치 높이 유리공예품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클 겁니다. 아, 공중에 몇 하시짜리 진귀한 유리공예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나올 때마다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노을이 피어오르고 심지어 선하까지 내려온다더군요. 이게 여러분이 본 가장 큰 유리공예품이라면 그건 좀 너무 견문이 좁은 거 아닌가요? 이 쓸모없는 자식이 공중보다 더 큰 희귀한 유리공예품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곤 믿지 않겠어. 정말 그런 희귀한 유리공예품이 있었다면 초가는 이렇게 쇠락하지 않았을 거야. 우선 네, 호랑이 모양 유리공예품이 세상에 둘도 없는 걸 인정하지만 공중의 것과 비교하면 아직 한참 모자라. 누가 희귀한 유리공예품이 하나뿐이라고 했어? 나는 3개나 가지고 있어. 높이 질치 너비했자 세상에 이런 진귀한 보물이 있다니. 하늘에서 내린 상서로운 기운이야. 이 3개의 유리공예품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인간 세상의 물건 같지 않구나. 희귀한 유리공예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귀한 유리공예품이야. 오늘 이 보물을 보니 이 늙은이 평생에 한이 없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쓸모없는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큰 유리공예품을. 가짜야. 분명 가짜야. 초가가 이미 이렇게 쇠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희귀한 유리공예품 3개를 내놓을 수 있어? 가자라니. 유리공예품 자체가 희귀한데 내가 50년을 살아오면서 위조 방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여자가 우리 세가문 당주들의 안목을 의심하는 거야? 아이고, 이 시장 바닥 촌뜨기녀는 원래 견문이 좁으니까 장형님 그런 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리공예품을 사러 온 거잖아요. 맞아. 소가당주님, 이 3개의 희귀한 유리공예품은 얼마에 팔 계획이신가요? 아, 비싸지 않아요. 한 개에 황금 3,000냥이에요. 초가당주님, 비록 이 3개의 유리공예품이 정말 세상에 둘도 없지만 한 개의 황금 3,000냥은 정말. 여러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소가당주님이 조금만 더 싸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10인치 유리공예품 세상에 단 2개밖에 안 남았어. 한 개에 10,000양이야. 네가 깨뜨렸다고? 이 망할 자식아, 이렇게 귀중한 유리공예품을 너 내 마음대로 깨버리다니 천벌받을 생각 안 해? 이 망할 도둑놈아, 왜 상의도 안 하고 그랬어? 세상에 단 3개뿐인 유리공예품을 네가 그냥 꽝 하고 없애버리다니. 참 대단한 패기로구나. 여러분, 이런 진귀한 보물이 이런 무지막지한 손에 훼손되게 둘 수 있습니까? 맞아요. 희세한 유리공예품을 보호합시다. 깨뜨리면 안 돼? 초현아, 너 돈이 너무 없어서 미쳤냐?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해. 우리가 안 올라갈 테니까 안 올라갈 거야. 만냥 황금으로 사겠어. 초가주님, 제발 더 이상 깨지 마세요. 이 10인치 유리공예품 세상에 단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 가주님들 생각에는 앞는탕 황금으로 충분합니까? G, 내가 15,000냥 낼게. 제발 깨지 마. 나에게 팔아줘. 15,000냥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 입이야. 10인치 유리공예품을 살 수 있겠어. 초가주님, 제가 30,000냥 내겠습니다. 50,000냥. 내가 50,000냥 황금을 내겠어. 저 둘이 얼마를 부르든 나는 10,000냥씩 더 올리겠다. 장씨, 너 정말 무서운 놈이구나. 장가주님 10인치 유리공예품 획득을 축하합니다. 박수. 주장원이 고개를 저으며 비웃는다. 무슨 말이냐? 난 초연이 교활한 걸 비웃고 너희 셋이 완전 호구라는 걸 비웃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 유리공예품은 원래 희귀하고 석영하기도 더더욱 어려운 건데 초연이 한 번에 10인치 유리공예품 3개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전혀 수상함을 느끼지 않나? 궁중에 있는 그런 유리공예품도 천지간에 드문데 초연의 이 3개 유리공예품은 내가 보기엔 초연 이 자그마한 놈이 한
할 줄 아는 거라곤 뒷구멍으로 기어드는 집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이 세 개의 유리공예품도 삼족 무덤에서 파낸 거겠지? 그래, 나는 정말 그 무덤에서 한 곳의 보물을 찾았어. 한 곳의 보물을 찾았다고. 너희들도 갖고 싶어? 조연,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너 죽을 날만 기다려라. 죽기 싫으면 어서 내놓아. 너? 이런 무지렁이들 같으니 무덤 자체가 음기가 가득한 곳인데 유리공예품은 또 쉽게 깨지는데 어떻게 무덤에 보관될 수 있겠어? 자, 너 가서 하나 찾아와 봐. 그럼 이 세 개 유리공예품은 가주님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세 점은 제가 운이 좋아서 서역 호인에게서 구한 거예요. 서역 호인들이 중원에 오면 흔치 않은 물건들을 가져오긴 하는데 행적이 불분명하고 뭐가 자리대들이 많아서 무사히 경도까지 도착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초가주님께서 만약 또 운 좋게 만나신다면 저희를 꼭 소개해 주세요. 그럼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냥 운 좋게 유리공예품 한 점 팔았을 뿐이잖아. 봉이야, 이 작은 유리공예품 하나쯤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목숨을 건 희망이야.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데 운명은 다르다는 거지.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절벽 같은 존재야. 절벽은 무슨 개소리야. 너 감히 날 대려? 나 지금 돈 많아. 믿기지 않으면 사람 시켜서 너네 조상님 무덤 다 파버릴까 봐. 감히! 너 같은 장원의 녹봉이 1년에 거저심을 달성밖에 안 되는데 나 지금 손에 3만냥 은표가 있어. 만냥만 들여서 너네 좀 무덤 사는데. 너네 주시 일족이 안 팔겠어? 너! 나는 장원이야. 아, 맞아. 장원이시니까 전 감히 못하죠. 알면 좋아. 그럼 사람 시켜서 해야겠네. 아이고 매일 밤 수십 명씩 고용해서 너네 조상님 무덤에 들락날락하면 창원 집안 조상 무덤에 풍수 보물이 많을 테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끝도 없겠지. 어디 한번 계산해 볼까? 이 3만 냥이면 적어도 20년은 고용할 수 있어. 아이고 아껴 쓰면 50년도 가능하겠네. 그때쯤이면 내 무덤까지 다 같이 파버릴 거야. 너 감히? 저희 총무 도련님, 사람 고용. 좋았어.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 지금 바로 가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수현, 너, 뭐가 너야? 한 번 더 쳐다보면 너네 집 조상님 묘지까지 다 파헤쳐버린. 씨, 보기. 도련님, 진짜로 그 장원 조상님 묘지 파헤칠 생각은 아니시죠? 뭘 파헤친다고? 도련님께서 하시는 건 정당한 사업이야. 이 세상에 다나또은인 진보각을 열 거야. 천하 제일 부자가 될 거라고. 진보각? 그럼 우리 뭐 팔아요? 백설탕, 비누, 페니실린, 화약, 인쇄술, 제철기술. 부왕님, 이번엔 외출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국정을 맡은 이래로 벌써 2년 동안 외출을 못했단다. 이번 사방은 몸과 마음을 편히 하고 조정의 인지를 좀 구하기 위해서야. 안 그러면 매번 조회 때마다 늘 똑같은 늙은 얼굴들만 보니 아버지가 토할 지경이야. 부왕님, 며칠 전에 정말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 말해버려. 왕님, 군주님께서 소개해주신 초연이 연 진보각이 바로 이 가게인 것 같습니다. 주급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 초연에 대해 잘 모르니 무턱대고 찾아가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몰래 살펴본 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그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왕님, 명찰이십니다. 가자. 사장님, 저 꽃병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저씨 정말 안목이 좋으시네요. 이 꽃병은 저희 가게의 보물 같은 물건이랍니다. 이 자식아, 네가 감히 우리 가게 보물을 망쳤어? 어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는 거냐? 이 자식 감히 우리 보물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나 사장님까지 모욕하다니. 눈을 해명 안 하면 너희 돌을 관가에 넘겨버리겠어. 버릇없는 자식,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연히 배상해야지. 이건 잉여 개편자요. 자기야,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알아들어? 오늘 해명 안 하면
하늘님 와도 소용없어. 내가 양주에서 광산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돈 안 내면 너희 돌을 광산에 보내서 하시킬 거야. 이 왕 사장님 아침부터 사기치시네. 너 왜 왔어? 왕 사장님이 자주 평범한 도자기를 빅렬 자여라고 속여서 손님들 많이 속인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와서 배우려고요. 여긴 우리 왕시 상정 구역이야. 내가 빅렬 자요라고 하면 네가 나를 어쩌겠어? 그럼 이건 뭔지 보시죠. 너 때려. 왜냐고. 며칠 전에 우리 청이를 괴롭혔으니까. 본도련님이 오늘 내 목숨은 거두겠다. 도망가지 마. 빅멸 자요의 개편과 문의는 다 규칙이 있어요. 이런 도자기는 보면 알겠지만 전혀 규칙이 없어. 가짜예요. 두 분, 앞으로 절대 다시 속지 마세요. 봉자님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다행히 예전에 자주 인터넷 서핑하면서 쇼폼 영상 보니까 각종 지식이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두 분 진짜 진기한 보물 구경하고 싶으시면 우리 진보가게 한번 들러보시는 게 어때요? 좋아. 오늘 파망시 집안을 몰살시켜라. 초각주님께서는 어떤 진보를 보여주실 건가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배불은 밥 한 그릇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만 선비에게는 책이 진짜 보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진보각에서 다 이루어드립니다. 뭐라고? 아가씨, 왜 물건을 진열하지 않나요? 바보야. 며칠 전 유리공예품 팔아서 부자 티 내는데 이제 좀 숨지 않으면 밤에 도둑이 못 넘어올 거야. 그럼 안 팔고 뭘 하려는 거예요? 아가씨는 고급 맞춤 서비스로 나가는 거야. 진이 형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초연 놈 허푼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우리 왕께서 조정을 다스린 지 오래인데 원하는 건 뭐든 손쉽게 얻을 수 있지. 나에게 친구 하나 있는데 한 지역에 주목을 받고 있어. 그가 다스리는 주는 매년 세금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오. 대책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 왕조의 상황과 똑같은데? 태상이나 상소도 해결 못한 난제 아닌가? 나에게 친구 하나 있는데 이번엔 큰 물고기로군. 청아 차 내와. 아가씨 어떤 차로 할까요? 한 양에 두 관하는 병라춘요. 좋아? 저한테 방법 하나 있는데 진 형님의 그 친구분이 감히 실행하실지 모르겠군요. 조각주님 말씀하십시오. 전하에 그가 감히 못할 일은 없어. 좋아. 시장 담장을 뚫어서 백성들과 함께 돈을 버는 거요. 조각주님 시장 담장 뚫기가 무슨 뜻이요? 백성들은 왜 세금을 낼 수 없는가? 돈이 없잖아. 백성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백성들을 데리고 같이 돈을 벌면 돼. 그러면은 세금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 말은 쉽지. 백성들이 다 장사하러 가면 누가 농사 짓고 세금 낼 거야? 백성들이 농사 짓고 세금 내는 건 맞지만 그들이 농사만 할 줄 안다고 누가 그랬어? 그들은 목공 가구도 만들고 대나무 공예품도 만들잖아. 산에 올라가 사냥도 하고 바다에 나가 고기도 잡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백성들이 농사 외에 가진 모든 재능을 다 끌어내는 거야. 각준이 형 가르침을 청합니다. 먼저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애고 다음으로 시장 구역 밖의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려. 앞으로 시장과 거주 구역의 구분이 없어지게 하는 거야. 백성들이 어디서든 어떤 장사든 할 수 있게. 이제 이 도시는 곳곳이 가게로 가득 찰 거고 세금은 자연히 올라갈 거야. 각주와 군, 현성들도 다 활기를 띠게 될 거야. 그런데 거리가 다 가게로 가득 차면 도둑과 악당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일이란 다 이익이 있으면 해가 따르는 법이야. 경제가 일어나면 관리와 관병을 좀 더 늘리면 그만이지. 얻는 이익에 비하면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완전히 무시해도 될 정도야. 어러이 앞에 빠면 우리나라 민생이 금방 떠오를 거야. 초각주님 대단하십니다. 이 몸이 과찬이십니다. 과찬. 돈만 주시면 돼요. 얼마요? 예시면수 이때레자 소리 도냐버든. 황금 500냥이. 이런 훌륭한 계책치고는 비싸지도 않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초형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서 어찌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십니까? 조정에 출사하여 벼슬을 하시지요. 벼슬살이도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인데 차라리 내가 사장이 되어 마음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일어나든 그건 내 마음대로야. 저 동생은 정말로 속편하게 사는구나. 당장 나와. 어머, 이게 누구야? 주공자 아니신가? 부모님 산소는 잘 지키고 계시나? 내가 볶겠다. 너는 왜 오지 않았느냐? 뭐? 나는 내 부모님 산소 앞에서 사할 밤낮을 지켰다. 본 장원이 묻노니 너는 어찌 감히 오지 않았느냐? 이 조현, 뭘 그렇게 웃어?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현, 내 이 가게에 관아에 등록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 주공자 날 골탕 먹이는 거야? 응? 본 장원에게 신뢰를 하고서도 경도에서 잘 살아보겠다? 재미있군. 저 장원은 초영과 원한이 있는 모양이군. 이 기회에 두 사람의 재주를 시험해 볼 수도 있겠어. 두 분 모두 성내지 마십시오. 주공자는 귀한 장원이시고 뽀가 쪽에서도 뛰어난 재주를 지니셨으니 어찌 서로 대립하시겠습니까? 드든 선조 무덤이나 파이 씨는 소인배가 무슨 재주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두려워하겠어. 네가 머리가 좋다면 오늘 밤에 유산이돈 하이줘야 된가? 이거지. 자, 성내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난지 하나가 있는데 두 분께서 승부를 가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운전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500냥 황금의 덤으로 드리는 거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쓰레기나 감히 대답을 하다니. 본 공자가 당당한 장원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요즘 동쪽 오랑캐 나라에서 어대한 짐승을 바쳤다 하더군. 키가 3m가 넘고 너비 2m, 무게 수천근, 정말 거대해서 우리나라에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없을 정도였지. 그 동이 소국이 또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어. 두 분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계책을 내어주실 수 있겠소? 이거 참 쉬운 일이군요. 그저 그 거대한 짐승을 해체해서 수십 조각으로 나눈 다음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면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역시 재치가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빨리 방법을 찾아내시다니. 어리석군. 이게 무게를 재는 문제겠소? 이런 도살꾼이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야 해. 우리는 천조상국이야. 저 동이 소국이 우리를 비웃지 않겠어? 동이수급 앞에서 그 거대한 짐승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위신에 손상이 가는 건 사실이야. 그럼 공부해서 큰 저울을 만들어서 괴수를 통째로 담을 수 있게 하면 되잖아. 맞아. 낫긴 뭐가 맞아. 이런 방법은 백성들만 피곤하게 하고 돈만 낭비할 뿐이야. 게다가 이 짐승 때문에 저울 하나 만든다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아? 그럼 이 장원이 묻겠는데 이 괴수가 높이가 3m가 넘고 무게가 수천 근에 달하는데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이 대체 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런 문제는 말이야 6살짜리 애도 풀 수 있어. 컹아, 물 한 대접 가져와. 네, 아가씨. 이 문제는 세 가지 해법이 있는데 본 아가씨가 가장 간단한 걸로 보여줄게. 해고도 안 하고 저울도 안 만들고. 만약 네가 이 괴수의 무게를 재낼 수 있다면 이 장원이 당장 무릎 꿇고 스승으로 모시겠어. 어때? 아이고, 나는 돼지처럼 멍청한 제자는 필요 없어. 등량 계산도 못하는 주제에 No. 좋아. 만약 네가 이 괴수의 무게를 재지 못한다면 이 장원이 내 가게를 봉쇄하는 데 있어서 봐주지 않을 거야. 진형민 보세요. 이 나무판을 큰 배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걸 괴수라고 생각하면 괴수가 배 위에 서면은 배가 가라앉지요. 초동생의 말뜻은 배가 가라앉은 위치에 표시를 해두고 같은 무게의 물체, 예를 들어 돌로 바꿔서 돌이 표시한 위치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당 하나씩 무게를 재면 이 괴수의 무게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울에 달아보면 되잖아. 오마, 이렇게 간단한데 조정의 모든 신하들 중에 생각해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 초가 동생 정말 지혜롭고 꾀가 많구나. 이 늙은이에게 정말 큰 눈을 뜨게 해주었어. 아이고, 그저 별난 기술과 잔계일 뿐이에요. 결국은 대접받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좁은 아집을 가진 장원이 다 있나? 이 늙은이야, 감히 나를 욕하다니. 당조 장원을 모욕하는 것은 큰 죄야. 두 분 우리랑 같이 가시죠. 아이고, 우리는 모두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백성인데요. 두관호님, 이렇게 악을 돕고 세력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 언젠가 큰 화를 당할까 두렵지 않으세요? 너 한 집안에 남은 자식일 뿐인데 내가 오늘 괴롭혀봐야 무슨 화가 닥치겠어? 두 분 더 말씀하시고 엔도와디는 정크를 은다음 전해야 단순히 반드시 상을 내리겠다. 말해주지, 쓸모없는 놈아. 본 장원을 건드린 대가를. 너 뭐 하려는 거야? 걱정 마, 예쁘니. 나는 내 집 이 도련님을
제대로 괴롭힌 다음에 너를 제대로 어루만져 주려고. 당조 장원의 몸으로 감히 이런 추잡한 말을 입에 담다니. 내 이 장원은 이제 끝난 것 같구나. 하하. 이 늙은이야, 들어라. 내가 장원을 하든 말든 네가 말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너희 셋도 잘 들어. 이 경도 땅에서 내가 너희를 짓밟는 건 개미 한 마리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자, 잡아라. 이놈이 내가 감히 못할 줄 알아? 잡아, 뜯어매라. 내 주인을 해치지 마라. 죽고 싶어. 주인님, 부하가 구하러 늦어 죄를 정합니다. 무사하다. 일어나라. 이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하려는 거야? 난 과거 장원 급제자야. 아, 장원이 뭐 어쨌다고 한 번 참아줬는데 3번은 없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꺼져. 가자. 옹생, 한 번의 계책이 천금의 가치가 있으니 이건 네가 받아 마땅한 거야. 그럼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형님. 형님, 공무가 바빠서 오늘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지인 형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20% 할인해 드릴게요. 아버님, 돌아오셨군요. 착한 딸아, 이번에는 내 아버지를 위해 큰 인재를 청구했구나. 아버님, 혹시 초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초동생은 나라를 다스릴 계책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굳고 용감하며 재주와 지혜도 뛰어나더구나. 제가 청구한 사람이니 당연히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아쉽게도 이런 훌륭한 인재가 벼슬의 뜻이 없어요. 그 초연은 좀 속물적이에요. 오로지 금은 보화만 좋아하니 재물로 유혹하면 분명히 아버님께 쓸모가 될 거예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제게 맡기세요. 보름 안에 꼭 그를 손쉽게 소나기에 넣어 보이겠습니다. 도련님, 정말 향기롭네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향수라고 해. 도련님이 식물 기름으로 꽃잎에서 직리에서 뽑아낸 거야. 도련님, 그럼 이걸 제가 가서 팔라는 거예요? 지금은 먼저 영향력을 키워야 해. 이 행소를 또 유명하게 만들어 경도의 고급 라인으로 가는 거야. 도련님, 경도의 대부분 양반과 아가씨들은 깊은 규방에 살아서 잘 나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팔 수 있을까요? 누가 꼭 양반과 아가씨들에게 팔아야 향수가 일거에 유명해진다고 했어? 하지만 이 향수병은 도자기로 만들어서 양반과 아가씨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사용편이 안 되잖아요. 청아, 너는 아직 여자를 잘 모르는구나. 생각해봐. 내가 이 향수를 기방에 팔아서 기생들마다 한 병씩 손에 쥐어주고 기방에 오는 손님마다 이 향기에 취해 밤마다 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 있는 아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도련님, 진짜 악마예요. 이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지. 청아, 지금 가서 사람을 모아. 향수를 대량 생산하게 나는 지금 기방에 갈 거야. 우리 함께 크게 키워서 하루빨리 초가를 일으키자. 네. 초청, 너희 집 도련님은 어디 있나?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도련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치월루에서는 지금 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승하시는 분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우리 치월루의 화계와 함께 연월 화원과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영아, 도련님께 술을 따라드려라. 왕마마 감사합니다. 본인이 오늘 온 것은 당신과 큰 거래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거래를 논의한다고? 아이고, 도련님, 노씨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서 도련님과 함께 무산벽천에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래를 논의하러 왔겠어요? 자, 한잔 합시다. 자, 오랜만이네. 오, 주형님, 왜 화를 내십니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손이 떨린 것뿐입니다. 삼전하께서는 시제가 뛰어나 소사선이라는 별명이 있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삼전하께서 겸손하시군요. 지금 그대 망원이라는 시는 지금 황제의 폐하께서도 감탄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밤 시회에서 전하께서 반드시 우승하셔서 연월 화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뵐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은 바로는 연월 화원이 용모가 세상에 둘도 없는 절색이라 하늘의 달이 보아도 술에 취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연월 화원은 아직 처녀라고 하던데. 전하,
오늘 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하하하하하. 짜짜, 어이. 삼전하께서는 시제가 뛰어나시지만 오늘 밤 여기 한 사람이 계십니다. 삼전하께서 시외에서 우승하시려면 아마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이 사람은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가 깊어. 조사도 그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이한 남자가 있다니 주 형님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다니. 본 전화는 꼭 잘 봐야겠군. 그 사람은 하늘 끝에 있는 듯하지만 유사스가 바룩 초가의 위란 후에 조연입니다. 이런 기이한 향기가 세상에 있다니. 초 공장님, 이 물건은 한 병에 얼마로 팔 생각이신가요? 비싸지 않아요. 한 병에 5량은입니다. 오양? 우리 취월로 여자들이 한 달 동안 죽어라 일해도 겨우 10몇 냥 벌어요. 이 손바닥만 한 작은 병이 무려 5량이라고? 왕마마님, 이 5량은 향수를 사는 돈이 아니라 바로 이 향수의 명명권을 사는 거예요. 명명권? 이 물건에 취오량이라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향기는 노은 경성에서 오직 당신 집에만 있어요. 손님들이 드나들며 이 향기를 밖으로 퍼뜨리면 다른 사람들이 맞는 순간 이 사람이 취월루에 왔었다는 걸 알게 되죠. 물은 근원을 생각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 취월향은 분명 취월루의 상징이 될 거예요. 우리 초가가 이 취월향을 전국에 판매하게 되면 취월루의 명성은 당연히 크게 높아질 거고요. 그때가 되면 취월루가 천하제일루가 되는 곳 문제 없을 거예요. 천하제일로. 좋아, 샀다. 잘하셨어요. 무슨 제약이 뛰어나고 지모가 높은 기남자라더니 고작 하찮은 상인에 불과하잖아. 저축공자. 우릴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 왜 개 짖는 소리가 나지? 엉망지당! 이 자식아! 조연, 이분은 당당한 황자님이시다. 고작 초가의 유복자 주제에 황자님을 모욕하다니? 오늘 밤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뭐라고 욕했는데? 아니, 사망자님을 개라고 했잖아. 아이고, 좋아. 이제 너도 욕했네. 우리 같이 죽자. 아주 날카로운 혀를 가진 도둑놈이로군. 재주가 조금 있다고 다 입씨름에 써버리다니. 속에는 이 그 반방울도 없으니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찾아와 약혼 파기당하는 게 당연하지. 아주 훌륭한 사망자님이시네요. 눈이 정수리에 달렸나 봐요. 밥 먹고 용변 볼 때도 손을 써야 하는데. 내가 매 감히 사망자님을 또 모욕하다니. 아니 왜? 이 사망자님은 밥 먹을 때 손을 안 쓰고 바로 땅에 엎드려 먹고 용변 볼 때도 손으로 안 닦나요? 삼전하께서는 하늘의 밝은 달과 같으신데 너희들은 그저 땅속의 개미일 뿐이야. 하찮은 개미 주제. 너아래가 목이 부러져라 쳐다봐도 우리 전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거야. 개미로 태어났어도 기러기처럼 큰 뜻을 품어야 하고 운명이 종이처럼 얇아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해. 언젠가는 작은 개미라도 9만리 하늘을 날아올라 9하늘의 달을 껴안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오늘 밤 시외에서 이런 천고의 절구를 듣게 되다니. 뻗대 온 게 아니었어, 아가씨. 어떻게 오셨어요? 너는 올 수 있고 나는 못 오는 거야? 아가씨,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를 구해주신 림 공자님이세요. 감사합니다. 공자님. 고작 두 구절 가지고 감히 천고의 절구라고 해? 우리 삼전하께서는 오원시의 한수를 지으셨는데 저 취연 따위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 만약 오늘 추각주께서 진짜 천고의 절구를 지으신다면요? 그저 상위 신분의 하찮은 자가 내 망월보다 더 나은 시를 지을 수 있다면 내가 당장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전하, 안 됩니다. 전하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신데. 하찮은 졸개와 감정적으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까? 어때? 너희들 정말로 이 폐물이 천고의 절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전하, 비록 그렇다지만 당심은 금물입니다. 네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돈 몇 푼이나 하겠어. 나랑 겨루고 싶으면 좀 제대로 걸어야 하지 안 그래? 내가 왕자 신분인데 감히 내 사죄가 까먹다고? 삼전하, 진정하십시오. 오늘 시외는 시로 친구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옛사람들이 일자천금이라 했으니 오늘 추각주께서 진정 천고의 절구를 지으신다면 삼전하께서 일자천금으로 그 시를 사시는 건 어떠신지. 이거 참 좋은 생각이야. 일가천금이 아니? 이거 시중 수백 편 쓴다면 수천 수백 편을 쓴다면 대우 전체가 초공자의 것이 되겠네. 헛소리해. 천고의 절구는 절이 먼저다. 그 뜻은 이 시가 천하에서 제일 가는 작품으로 앞으로 다시는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게 천고의 절구야.
수천 수백 편이라니. 우리 시대에 한 편 나오기만 해도 우리 독서인으로서 삼생의 행운일 거야. 그렇다면 일자 천금도 싼 거 아니야? 만약 추연 이 바보가 진짜로 청구의 절구를 쓸 수 있다면 일자 청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일자 만금이라도 상관없지. 그런데 네가 써내지 못하면 어떡할 건데? 써내지 못하면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 붓을 가져와. 먹을 가져와. 하. 예. 군불견화 하지 주천성래 분류도 해불복해. 고등노수 하나 소교류수인가? 운이노라가 다정자구상 리별월 갱나달랭락 청추절. 월라고시에서 만천 일강풍어 화대수면 일취 후부지천제 만산청몽합사하. 초연이 어떻게 이런 절구를 쓸 수 있어? 막수 전노무지기 천하수인 불식군. 불식로산 진면목 지연신제차 산중. 갓난고함 번상빈 류도신 정탁주배.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모두 고금의 절구라니. 이건 시신이 내려온 거야. 진짜 천고절구야.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야? 시신이 강림하셨다. 우리 취월루가 천하의 이름을 떨치겠구나. 탐왕자님, 아까 약속대로 제게 얼마를 주셔야 했죠? 아가씨, 계산해봤어요. 총 2,892자예요. 일자 천금으로 계산하면 그분이 드려야 할 금액은 2,892, 2,200냥 황금이에요. 삼전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조정 장면 국고가 겨우 70만 냥 황금밖에 없었는데요. 삼전하의 연봉은 100호에 불과해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냥 황금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삼전하께서는 5만 년이 걸려야 초연님의 빚을 다 갚으실 수 있어요. 5만 년. 그럼 삼전하의 대대를 이어. 자자손손이 초공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야? 삼공자. 돈 내세요. 잔돈은 안 받을게요. 양 280만 양만 주세요. 초연, 건방지게 굴지마. 우리 삼전하는 당당한 황자님이시다. 어떻게 내게 빚을 질 수 있겠어? 그럼 차용증이나 쓰시죠. 시외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다시 한번 겨뤄보겠어? 뭘로 겨루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연월 고우님이 이번 시회를 여러 인재들을 초대하신 것 자신의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모시기 위해서라던데 우리 둘 중 누가 연월 학계의 난제를 해결하는지 겨뤄보는 겁니다. 즉, 토요이 4권만 양 넘는 황금을 빚지고 계신데 또 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망자님, 명의로 집 백지 좋은 밭 천경이 있으시다며? 그걸 담보로 잡는 건 어떨까요? 그건 내 전 재산이야. 그 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어. 그걸 손에 넣어야 해. 초과가 일약수도 명문가로 떠오르기에 충분해. 어느 나 돈 갚으시든지 아니면 저랑 다시 한판 붙어보시든지. 직접 선택하세요. 좋아. 이번 판이 제가 이긴다면 우리 빚은 일소해 드릴게요. 연월 화쾌님이 오셨습니다.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나 홀릴 듯한 아름다움이라니. 하늘에서 소녀가 내려와도 이 정도는 못하겠네. 르년월 화께님의 자태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족구를 당해도 여한이 없겠어. 천하, 지난번에 들었는데 염월 화께님이 전하를 높이 평가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번에도 전하 때문에 오신 게 분명해요. 아까 위층에서 초공자의 청고절구를 들었습니다. 연월은 마음속으로 경외심을 느꼈고 이제 직접 베포보니 초공자는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시군요. 이 몸매라면 전생에 최소한 대스타는 됐을 텐데. 집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 집안 조상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어. 과찬이십니다. 과찬이세요. 삼전하 초공자, 규칙에 따라 연월이 감히 두 분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료널 아가씨 말씀하세요. 제 실력으로는 련월 아가씨가 아무 문제나 내셔도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연월이 식견이 얕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편지에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꺼내요. 두 분 공자께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물고기 목구멍에 걸려 있고 선지에는 내가 하늘 가득한 내가 눈송이 위에 떨어진다.
이건 이게 대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히 배움도 없고 무식한 천한 놈일 거야. 연월이 편지를 받은 이후로 연이어 몇 번이나 중병을 앓았습니다. 국색천냥이 거의 살아나지 못할 뻔했어요. 이게 그렇게 불길하다니 정말 미개하네. 국색천양? 알겠어. 전하께서는 무슨 고견이 있으십니까? 겉보기엔 세 문장이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분리해서 물고기, 선지, 눈꽃 세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경도에서는 항아의 물고기가 가장 맛있고 신당의 종이가 가장 비싸며 나벌의 눈이 가장 크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마도 이 세 가지 물건으로 려유 아가씨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황실자재는 황실자재라니까. 한번 보고 바로 해석해내다니 이번 해석은 나름 설득력이 있네요. 이번 판은 사망자가 이긴 건가요? 만약 이 세 가지 물건이 단지 리안유의 아가씨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뿐이라면 편지를 쓴 사람은 왜 자신을 서술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리아니의 미모에 탐닉하여 이 편지를 써서 상상에 빠졌던 게 아닐까요? 무슨 개소리야. 슈슈, 너 감히 나를 속이려고? 이건 분명히 지극한 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멍청이 때문에 그렇게 추잡하게 말해주다니. 지극한 정을 가진 사람, 지극한 정을 가진 사람, 절필신이라고. 완전 헛소리야, 완전 헛소리라고. 나 절필신이라고 하면 그게 절필신이냐? 증거가 있어? 리안유의 아가씨,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혹시 몰락한 서생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은 제 고향 친구였어요. 어릴 때 헤어졌죠. 어릴 때 헤어졌어요. 5년 전에 경도로 과거 보러 와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후로 자주 치월로에 와서 고향 간식을 가져다 주고 옛일 재미있게 얘기해줬죠. 그해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했고 그 후로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2년 전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를 전해준 사람 말로는 이미 중병에 걸려 누워만 있다고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네요. 초 공자님, 이 편지의 첫 세 구절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물고기 목에 걸렸다. 아마 물고기 가시가 내 목에 걸렸다는 뜻이겠죠? 이 문장의 의미는 마치 목에 걸린 물고기 가시 같아서 삼킬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인도 아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내가 선지 위에 있다고 썼는데 제가 어찌 선지 위에 써줄 수 있겠어요? 마치 제가 당신에게 품은 마음처럼 영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세 번째 구절은요? 세 번째 구절은? 하늘이 나를 눈송이 위에 떨어뜨렸다. 이 생에서 만약 함께 눈을 본다면 그것도 일종의 백도가 되는 거겠지요. 그것도 일종의 편지를 쓴 사람은 글자 의미를 뒤집는 방식으로 이 편지를 썼으니 나 아마 표현하고 싶었던 건 오직 이 세상이 뒤집혀서 다시 시작되어야만 그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경도의 화쿠이자 몰락한 제자. 오직 이 세상이 뒤집혀야만 그들은 함께할 수 있어. 아가씨,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일리앤유의 화케는 경도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 같은 사람인데 아마 그 서생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일리앤유 아가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마음속에 묻어두다가 죽음이 다가온 순간에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럼 왜 직접 말하지 않은 거죠? 사랑이란 게 복잡한 거야. 그녀에게 알리고 싶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나면 그녀에게 짐이 될까 봐. 그래서 이 편지를 썼겠지. 수관,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 수관. 이 편지는 여자가 쓴 거야. 이 시대는 여자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지만 압력한 정과 윤리 강상은 여전히 옛 제도를 따르고 있어. 세상이 뒤집히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초 공자님, 연월이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의 어깨는 원래 여자가 기대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삼황자님, 내기에서 졌으면 지는 대로 해야죠. 약속을 지키셔야 할 텐데요. 잠깐, 뭐가 초연이 이겼다고 했어? 그 편지를 초각주께서 푸신 뜻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이긴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그럼 나는 초연이 푼 게 개소리라고 해도 나를 어쩔 수 있겠어? 너 뻔뻔하구나. 그럼 쓴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대질시켜봐. 아,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때 이긴 걸로 인정해주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불러와? 너 지기 싫어하는 거 뻔히 보이잖아. 3살짜리 애보다도 못하네. 뻔뻔한 놈들.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 조정에 가서 너희 자기를 깎아버리겠다. 됐습니다. 지극한 정을 가진 사람은 속여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편지는 내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을 대신해 윤호 아가씨께 마음속 말을 전할 수 있었고 이 깊은 정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오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조 공자님 데이로 오십니다. 조 공자님의 품격이 이토록 고귀하시니 저희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 밤부터 조 공자님은 저희 독서인들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지극한 정을 가진 사람은 속여서는 안 된다. 그 한마디 맹세 때문에 일양 명문 귀족이 될 기회를 포기하다니. 초연. 산은 변하지 않고 물은 흐르는 법. 우현 두고 보자고. 너희 셋 녀석에 빠져 의리를 잊었구나. 삼황자님 기다려주세요. 초공자, 오늘 저 때문에 200만 년 이상 더 벌었는데 어떻게 보답할 생각이세요? 이렇게 큰 돈을 벌어줬는데 어떻게 보답할 생각이세요? 제가 보답할 방법이 없는데요. 몸으로라도 갚아야겠는데요. 임공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무례한 자식. 아, 잠깐만요. 인공자 3일 후에 제 진보가게 한번 들러주세요. 큰 선물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초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 인사예요. 리아나 유에게는 천금 같은 은혜였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초공자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리안유 아가씨 너무 겸손하시네요. 초공자, 제가 청하자면 제 방에 들러서 술 한잔 하시지 않겠어요? 리엔유이가 공자의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요. 다음에요. 그럼 리언유에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초공자께서 무슨 일이 있으시면 리언유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추슈엔, 너 아직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했잖아. 미세계에 빠져서는 안 돼. 네 꿈을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거. 왕마님, 이제 우리 향수 사업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아, 네. 아가씨, 임공자가 여러 번 도와주셨는데 왜 취월루에서 그런 식으로 대하셨나요? 보답할 방법이 없으니 몸으로 갚겠다. 정아, 너 아직 여자를 잘 모르는구나. 아. 공자님 말씀은 임공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아, 이제야 좀 똑똑해졌네. 그런데 임공자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경도로 가서 최고의 재봉틀 가게에서 만들어. 아가씨, 이건 너무 예뻐요. 초시시님, 3일의 기한이 다 됐는데 제게 무슨 보답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시님, 요즘 경도의 모든 남자들이 당신의 시를 미친 듯이 전하고 있어. 그들이 당신을 천년에 한 번 나올 시신이라고 부르더군. 남자들이 나를 시신이라 부르면 여자들은요? 그들은? 그들은 당신을 꽃의 신이라고 더 부르고 싶어 하죠. 임 공자님, 농담이시죠? 이건 이만양의 음표예요. 그날 임공자님의 정의로운 발언에 대한 보답으로. 이만 양이 많긴 하지만 초각하께서는 제가 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공자님이 삼황자와 맞서실 수 있었다면 신분과 지위는 당연히 낮지 않겠죠. 하지만 누가 돈을 많다고 싫어하나요? 그리고 또요. 저는 이 진보가게 향수 산업의 성을 임공자님께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향수를 대우의 모든 고을에 팔아서 함께 큰 돈을 벌어요. 뭐라고요? 이 행수가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병에 황금 10냥까지 올랐고 시세도 없이 팔려나간다고요. 이렇게 큰 장사를 정말 그냥 내줄 생각이세요? 나무가 고요하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데 임공자님께서 제2 진보각이라는 작은 나무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초연이란 놈 참으로 교활하구나. 감히 나한테까지 계략을 꾸미다니. 형, 우리 협력 성공을 기념해서 임공자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것도 있어요. 임 공자님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안 맞으면 추선해 드릴게요. 저 아마 임공자님 이 선물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요. 저 잠시 입어볼게요.
저도 따라가 볼게요, 도련님. 저랑 주랑 저 향수 사주세요. 지금 온 경도를 둘러봐도 명문가 아가씨들은 거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만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이곳 봉이야. 이곳은 말이지 그 천벌받을 초현놈의 구역이야. 내가 말하는데 얼마 전에는 사망자님까지 그놈한테. 흥! 우리 인간은 경도 제일의 부자로 대우 전역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발도도만 초연 따위가 무섭겠어? 게다가 너는 과거 장원급제의 관직까지 받은 몸인데 초연이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고작 한낱 상인에 불과하지 않나? 신분만으로도 그놈을 눌러버릴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짜증나. 맞아. 최연 당장 나와라. 주공자님이 아니신가? 부인의 무덤은 평안하시던가요? 자. 어물쩍 넘어가려 들지 마. 우린 오늘 향수 사러 왔어. 빨리 이 허접한 가게에 있는 향수 전부 꺼내. 내가 골라볼 테니까. 아이고, 너무 안 됐네요. 본점 향수는 방금 다 팔렸어요. 투본 건 없어요. 말도 안 돼.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소각주님, 추월량은 아직 남아있나요? 방금 은행에서 이동량을 찾아왔는데요. 왕대마님, 이건 특별히 당신을 위해 남겨둔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신들 두 단어를 놓친 것 같은데요. 내 말은 너희들한테 없다는 거였어. 초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는 안 파는 거야? 이 취월향은 내 거야. 누구한테 팔든 내 마음대로지. 너가 뭔 상관이야? 내가 50냥 낸다. 이 취월향은 내 거다. 초연 호의를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말하는데 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너는 그저 하찮은 상인일 뿐이야. 본 장원왕의 한마디면 너를 망하게 할 수 있어. 좋아. 왕대마님, 이 향수 드릴게요. 왜요? 개업 기념 이벤트예요. 당신이 우리 진보 가게 10번째 손님이세요. 취월향 한 병을 선물로 드립니다. 왜 전에는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죠? 새로 정한 거야. 본소야가 좋으니까. 초연. 놈아, 나는 당초의 장원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두 분 목소리 정말 크시네요. 보이스 코리아에 나가시는 게 어때요? 좋아. 정말 좋다. 초연, 나는 당당한 경도 최고 부자의 딸이다. 얘가 나에게 물건을 안 판다면 너가 장사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내일 바로 아버지께 공문을 내게 하여 누구든 감히 너희 초가의 물건을 파는 자가 없게 하리라. 이 경도에서 쌀 한 톨도 팔지 못하게 해주겠다. 아이고, 초각주님, 부엌에 국 끓이고 있어서 먼저 돌아가야겠네요. 두 분 정말 천생연분인데 환상의 개 같은 남녀시네요. 초현, 이제 무서워 알겠지? 르마라 하늘에는 흐리고 맑음이 있고 사람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너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우리 위에 올라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내가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5대째 가업을 이어왔고 경도에서 100년 넘게 뿌리 내렸다. 한마디면 너 같은 잡것이 살아남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물건이네. 오늘부로 너희 향수 사업은 우리 임가 산하로 들어와. 그리고 너는 우리 임가에서 개나 되어라. 어쩌면 본 아가씨가 자비를 베풀어 밥이나 던져줄지도 모르지. 이거 봉이야. 인가 개밥 그릇이 엄청 나왔던데? 추공자님, 가신다면 아마 그럼 무릎 꿇게 해. 내가 만약 싫다고 하면? 죽고 싶어?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초연은 내 남자야. 감히 그를 건드리는 놈은 누구든 없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다 있나? 2번 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어. 사흘 전에 수호원 대신 나섰던 그 여자 아니야? 누군 줄 알았더니 기생집에서 나온 귀염둥이였구나. 쓰레기한테 귀염둥이 딱 어울리네, 진짜. 주원박, 왜 날 잡아?
네가 기생집더니 아직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어. 지금이 언제인데 그걸 말이야. 일단 말해두는데 이 여자가 사망자에게 맞서는 걸 보니 신분이 보통이 아닐 거야. 뭐? 네게 눈 똑바로 뜨고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링응. 너 진앙의 따님이 릴란 군주. 초연은 그냥 내가 파혼한 쓰레기일 뿐인데 어찌 존귀한 군주님께서 보시겠어? 걔 눈에는 금이 박힌 옥도 보이지 않는 법이지. 초연은 내 옆에 있는 그 허수아비보다 훨씬 낫다. 감히 군주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 들었는데 초연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면서? 개밥을 먹이라고까지 했다고? 하관이 그렇습니다. 초연님이 군주님의 부군이시라니 하관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군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헐랑 이 자들을 어떻게 벌할까? 이 자들이 좋아하는 게 개밥 먹이기잖아. 청아, 아가씨 흡연에 있습니다. 개밥 두 그릇 가져와서 이 자들이 다 먹는지 지켜봐. 다 먹기 전엔 아무도 못 나가. 아. 그러니까 임공자가 바로 대우 제1미인 소민남 군주님이셨군요. 여자 차림으로 밖을 다니기 불편해서 이런 하책을 쓴 거예요. 그럼 앞으로 뵐 때는 임공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부인? 나는 방금 그냥 너 구해주려고 한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나 먼저 돌아갈게. 어이. 이번에도 큰 빚 하나 졌네. 촛동생 형이 보러 왔다. 진 형님. 오늘 어떻게 제2 초라한 곳에 발걸음 하셨습니까? 동생 요즘 너의 명성이 서울에 자자하더라. 형이 다시 안 와서 정 다졌다간 동생이 형을 아예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야. 형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형님 평소 복장과 풍채를 보니 서울의 부유한 집안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봐 동생. 형이 반드시 아는 대로 다 말해주지. 군주님을 맞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느 지 군주님을 맞이하려는 건데. 진왕의 외동딸 임랑 군주님이십니다. 뭐? 너? 형님, 왜 화를 내시는 겁니까? 너를 친동생처럼 여겼는데 때 이 녀석이. 설마 진형님이 제 성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신 건가? 형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고기 한 점 먹으면 반드시 형님 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몇째로 임랑 군주님께 여쭤봐서 풍만한 과부하는 분이 있으시면 형님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 하하하. 동생아 형이 한마디 충고하겠다. 황실의 물은 정말 깊네. 우리 아직 그런 사이도 아니자. 아, 맞다, 형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나한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즘 좀 골목길이 막히더라고. 동생이 묘책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서 좋은 처방 하나 써줄 수 있겠어? 변비? 이 표현 참 신선하네. 니바하. 문제 없어요. 오늘 밤 제가 좋은 약 한 첩 준비해 놓을게요. 내일 형님께서 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좋겠네. 그런데 동생이랑 영랑 군주님은 어디까지 진행됐어? 생각해보세요. 이 자식? 말해봐. 과인이 초연을 형제처럼 여겼는데 감히 과인의 딸에게 손을 대려고 하다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왕께서 신의 소견으로는 이 일이 꼭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초연은 본래 군주님께서 왕께 추천한 인재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처음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마침 왕가 가게에서 왕의 공경을 풀어드려 왕께 호감을 사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뜻이냐? 영랑과 초연은 원래 알고 지냈고 그들이 짜고 친 일이라는 거냐? 중요한 건 그 초연이 군주님이 왕께 추천했다는 거야. 설마 우리 영랑이 암탉이 수탉을 쫓는 격인가? 초연을 뒤쫓았다는 거야. 아버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딸아 이건 초연이 제게 선물한 거예요. 예쁘죠? 예쁘다 하하. 아? 아버님, 오늘 누가 저를 괴롭혔어요. 그 사람들이 또. 누구야? 그 초연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당조의 장원 주원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약혼녀도요. 초현이 아니라고요. 응. 안심해라. 감히 진앙부의 머리 위에 올라타는 자는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위해 이 악을 씻어내 주마.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최고예요. 아이고 그년이 시집 갈 때 과인이 얼마나 혼수 보내야 할지. 됐어. 일단 저 장원 집안부터 털어버리자. 그놈 생각만 나면 속이 뒤집어져. 추쉔, 이 내가 널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 아이고 우리 할머니 그만 총 던져요.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다 던져버리면 진짜 끝장이야. 쓸모없는 놈. 시월량 한 병도 구해오지 못하다니 하루 종일 한숨만 쉴 줄 알지 뭐 다른 거 할 줄 아냐? 그치 슈엔 진앙 부사람 아니었어? 진앙님은 하늘의 손 땅에 눈 달린 분이시니 사람을 건드리긴 어렵지. 그 말은 자네가 당당한 장원인데 장사치 출준 하나도 못 이긴다는 거야? 내가 말해주지. 저 추슈엔이란 쓰레기는 그냥 얼굴빨로 영랑 군주한테 꼬인 거야. 안심해. 기회만 생기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상관없어. 오늘 내가 치유어량 못 쓰면 다시 나 볼 생각도 마. 추슈엔 이건 나 자초한 일이야. 도련님, 이게 뭐예요? 약이야. 변비 전용. 약이라면 왜 이렇게 이상한 작은 병에 담았죠? 이 연관은 도련님이 큰 돈 들여 소췌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최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다만 친형님께서 치질만 없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안 그럼 이거 쓰기 참 난감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자야겠다. 역시 여기 있었군. 야! 이게 뭐야? 한번 맛이나 봐야지. 이건 꿀인데 꿀보다 훨씬 맛이 좋은데. 설마 초연이 또 별의별 괴상한 걸 만들어낸 건가? 이건 진짜 시대 음료야. 초연아. 속담에 말했잖아. 한 가지를 훔치면 도둑이지만 한 나라를 훔치면 영웅이라고. 이 자식아, 네가 먼저 인의를 저버렸으니 이 도련님이 의리를 지킬 필요는 없지. 설아, 너희들 누구야? 여긴 장원랑의 저택이라고. 내 집에 와서 깽판을 치다니? 아이고 미쳤구나. 장원랑 갯불, 진왕께서 친히 내린 가산 몰수 명령을 네가 감히 막아? 진왕, 네 성구들이 진왕께서 칙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가의 가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도련님의 장원직위까지 삭탈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내 장원직위를 삭탈한다고? 아이고, 주원보. 네가 이렇게 꼴 싸놓은 꼴이 될 줄이야. 펑이야, 펑이! 나 좀 도와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된다고? 진왕부에 가서 진왕을 설득해. 우리 주가를 살려달라고. 내 장원직위도 돌려달라고. 됐거라. 내가 진왕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너 같은 쓰레기한테 시집갈 일이 있었겠어. 진왕비가 됐지. 네가 정말 내가 널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너희서 장원이라는 직위가 아니었으면 본 아가씨가 너 같은 찌질이를 볼 줄이나 있었겠어? 잘 들어. 오늘부터 너와 나의 약혼은 이걸로 끝이야. 감히 밖에 나가서 함부로 떠들기만 해봐. 본 아가씨가 내 입을 찢어버릴 줄 알아. 펑이, 도련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개자식 초연아, 네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인풍이 이 자식, 내가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뇌를 켜줘. 도련님, 아침에 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더니 물건들이 다 사라졌어요. 도둑 맞은 모양이군. 어떡하죠? 도련님, 이건 전부 도련님의 피와 땀인데 관가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급할 거 없어. 훔친 물건은 결국 시장에 내놓게 돼. 그때만 되면 내가 되찾아올 테니까. 이 망할 도둑놈.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왜 그러세요, 왕 아줌마? 초가츠님, 누군가 당신네 진보각과 똑같은 유리공예품 향수로 진보각 앞에서 경매한다고 해요. 이거 완전히 장사 방해 아니야? 뭐라고? 그 사람, 어제 말썽 피웠던 그 사람 같아요. 이름이 뭐더라? 주장원?
여러분, 다들 모여보세요. 이 물건은 본공이 특별히 제작한 병리량이요. 말씀드리는데 저 월치료의 취워량 같은 건 비교도 안 됩니다. 향이 훨씬 오래 가요. 2배는 더 가. 뭐? 신보각의 취워량이 세상에 둘도 없는 진품인데 우주공자의 명리량이 더 낫다고 감히 말하다니. 주공자는 과거 장원이니 추가의 고아보다 더 나은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한 일 아니오? 뭘 그리 놀라나? 그렇구나. 진보각의 취월량도 별거 아니네. 역시 주공자의 재주가 그 초연보다 한 수 위로군. 개소리 하지 마. 이건 다 우리 도련님의 물건이야. 분명히 주원박 너 우리 도련님 물건 훔쳤지. 뭐? 주장원이 도둑이라고? 이 개집애가 짓거리는 소리. 이 물건은 본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니 훔쳤다는 건 어불성설이오. 너 정말 뻔뻔하구나. 게다가 본공은 당당한 제 방에서가 자자해요. 남의 재물을 훔치는 건 중죄라. 아깝다면 문신을 새기고 변방으로 보내는 법이요. 그럼 몸에 붙은 재물 때문에 주공자님이 그런 큰 위험을 함수하시겠소, 최연아. 내 앞에서 내 물건을 팔아 보이겠다. 네가 본공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아오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너 초가 동생, 오늘 문 앞에 왜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어젯밤에 도둑이 하나 있어서. 내 물건을 훔쳐가고는 내 앞에서 작물을 팔아치웠거든. 뭐? 저 여롱의 분들, 이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이 물건 말고도 특별한 음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천하의 정화를 모아서 100년 묵은 벌꿀을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입에 넣으면 부드럽고 여운이 끝내줘. 아이고, 마치 하늘의 선녀가 나랑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하하. 이 물건의 이름은 청명신녀루입니다. 누가 한번 시도해볼 사람? 저요. 주공자님, 저요. 제가 할게요. 주공자님, 청명신녀로 좀 맛보게 해주세요. 저 50량 내겠습니다. 주공자님, 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삼전아. 주영, 이거 정말 맛있다는 거 확실해? 제가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삼전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아가씨 그거 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원박은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황홀히 하고 있네? 나도 몰라. 나는 안 마셔봤으니까. 주원박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도 한 모금 맛보고 싶네. 설마 이게 동생이 내 친구를 위해 만든 변비 치료약인가? 어이 형님,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건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왜? 약은 마시라고 있는 거 아니야? 좋아. 이거 정말 특별한 풍미가 있군. 주형. 이 청명신야로 얼마나 남았어? 내가 전부 살 테니. 부왕께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니 아양의 이 신선한 술을 한번 제대로 드셔보셔야겠어. 그러라고 해도 전부 사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조금은 남겨주셔야죠. 맞아요, 맞아. 청명신야로라.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 정말 어떤 맛인지 맛보고 싶어요. 삼전아, 이 물건은 만들기 매우 어려워서 제가 가진 것도 3병밖에 없습니다. 건하의 효심을 보아 이 3병을 건하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좋아, 내가 반드시 부왕 앞에서 너를 칭찬해주마. 아이고, 조연 너 뭐가 그리 웃겨? 미안. 참다 못했어. 너 진짜 효도하려면. 다른 걸로 하라고. 이 과장약은 마시는 게 아니야. 관장약? 초갑주님 말은 이게 분명히 관장약이라고? 개소리 하지마. 이건 내가 정성껏 만든 청명신녀로야. 내 같은 놈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세상 물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안타깝게도 자기만 우물 안개구리라서 하늘 조각밖에 못 보는 거지. 저 주공자는 과거 장원인데 너 같은 상이 물건 훔칠 리가 없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 도련님은 시의 신이신데요. 그런 분이 거짓말을 하시겠어? 어여이, 괜찮아. 너희들도 마시고 싶으면 마셔. 어차피 싸구려인데 내가 다시 몇 병 더 구해올게. 근데 형님, 좀만 더 기다리셔야 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주도련님이 이 과장약이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과장약이 위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당연히 아래로 들어가는 거겠지? 아, 진 형님 말씀은 그 개선로가 후정으로부터 들어가는 거란 말씀이시군요. 이거 원래 대변 막힐 때 변비 치료하는 약이야. 너희들이 마시다니. 뭐 청명신여로라니. 아하. 분명 내가 명품을 만들어 부러워서 모함 하려는 거지? 그 마음 가증스럽구나. 여러분 보세요. 위는 소임줄 호수고 아래는 소체장으로 만든 부드러운 주머니. 용도는 깊숙이 넣어서 안에 액체를 짜내 변비를 푸는 거라고. 태국학수님 말씀 듣고 보니 이 청명신료로 정말 변비약 같네. 와자 음료라면. 어쨌든 도자기 병에 담아야 고급져 보이지. 이런 병에 담겠어? 거 의심 방법이 있어. 우리 진보 가게에서 나는 모든 유리공예품 밑바닥엔 초청이란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 한번 보시죠. 뭘 하려는 거야? 주인님, 확실히 초청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 도련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군요. 청아가 쓸데없이 걱정만 했네. 당연하지. 이게 바로 위조 방지와 상표 의식이야. 나 배우고 아직 한참 남았어. 아, 도련님. 그런데 왜 초청 두 글자를 새긴 거예요? 이 진보각은 너와 내가 함께 세운 곳이잖아. 공로의 반은 나의 것, 당연히 반은 내 것이지. 도련님. 어머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초각주의 주공자였군요. 정말로 도둑이었어. 게다가 바보 같은 도둑이야. 초각주가 변비약으로 쓰는 거 저 잔은 마시고선 우리를 속이려 했어. 뭐라고? 선녀의 술이라고? 우리가 안 마셔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이 경도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됐을 거야. 사망자님만 불쌍해. 그 관장약을 폐하께 바치려고 했으니 주원박. 네, 일세의 명예가 너 같은 개자식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아이고 전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 탓이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이 초연 그 자식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초연. 아하.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온 세상에 망신을 당했으면서 내 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쳤나? 이숙님, 용서해 주십시오. 신하는 그저 한때 분노가 치밀어서 결코 모욕할 뜻은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도덕과 예의에 관한 서적을 100권 베껴 쓰시오. 다 베낀 후에야 밖에 나갈 수 있으리라. 네. 그리고 너 지난번에 너의 장원 급제 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건 얘가 너무 관대했나 보구나. 신앙님, 살려주세요. 소인이 한때 미쳤습니다. 법에 따라 서민으로 강등하고 낙인 찍고 20년간 영역에 충당하라.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진아, 초군. 왕야, 그냥 저를 초씨라고 불러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문의 린랑과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이 왕이 악역이 되어 둘을 갈라놓고 싶지 않네. 네가 린랑과 혼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형제 사이는 여전히 예전처럼 지내도록 하세. 진 형님, 사실 제가 그 릴랑 군주님과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허풍을 넣은 거에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뭐야, 책임지기 싫어서 뒤로 빠지는 거냐? 형님, 그런 마음 절대 아닙니다. 내 딸 린랑을 부디 잘 대해주게. 형제의 의리를 저버리고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 가죽을 벗겨뼈를 추려주겠어. 장인어른께 절하옵니다. 일어나라. 내가 전에 내게 말했던 거. 왕실의 물은 너무 깊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기억나나? 형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5년 전 폐하께서 병환이 위독하실 때 본왕에게 감국을 맡기셨지. 동창의 공장 위고가 보좌했고 서로 견제하게 했어. 그런데 요즘 세력이 점점 커져서 본왕과 맞서는 형국이야. 내가 전에 제안했던 담 뚫는 일도 설가 몰래 방해해서 실행하지 못했어. 설마 그 위고가 이미 담 뚫는 방법을 통해 나를 눈여겨보고 있는 건가? 의부님, 그자가 바로 주원박입니다. 본조의 신규 장원 급제자 주공자요. 노신 이쪽에서 인사드립니다. 위 공장님. 소인을 찾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소인은 진왕께 서민으로 강등당해 더 이상 장원이 아닙니다. 그 진왕이 너를 내릴 수 있었다면 노신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이 공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그래. 그 초연이라는 놈이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도대체 어떤 놈이 있길래? 초연은 완전히 개자식이에요. 방탕하고 사치스러워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 개상한 기술 좀 안다고 여기저기 뻐기고 다니면서 임랑군주랑도 엮여서 진앙의 눈에도 들어갔어. 초연이 임랑군주의 치맛바람을 쫓는 놈이에요. 네, 임랑군주가 직접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초연은 놔둬서는 안 되겠군. 동창님, 초연을 처리하실 거라면 제가 목숨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연은 진앙의 후광을 얻고 있어서 표면 속으로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제게 초연을 순순히 굴복시키는 묘책이 있습니다. 초연이 비록 개자식이긴 하지만 자기 하인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잘해줘요. 예전에 엄청나게 비싼 유리공예품을 하인에게 맡기고 진보가게 유리공예품에 하인 이름까지 새겨줬다고 합니다. 전에 주변인부터 손을 대자는 말씀이시군요. 임랑군주는 당장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진왕 그 늙은이가 목숨 걸고 덤벼들 거예요. 초연 곁에 붙어다니는 계집애는 무턱대고 건드리면 초연이 경계할 테니 괜찮습니다. 초연에게는 또 다른 애인이 있어서 우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데? 며칠 전에 초연이 추월루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름을 날렸어요. 소문에 의하면 연월 꽃뱀, 기녀띠, 은혜를 갚는다며 그날 밤 몸을 바쳤다더군요. 겨우 기녀 하나쯤이야. 만약 초연이 덤석 안 물면 어쩌죠? 초연이 구하러 안 오면 우린 그냥 초연이 무정한 놈이라고 퍼뜨리면 돼요. 진앙이 임랑군주를 그놈에게 시집 보내면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초연, 임랑군주, 진왕 이세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진왕이 분노한 나머지 초연의 목을 베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목을 베지 않더라도 초연을 멀리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동창님께서 나서시면 이 일은 네가 처리하도록 해. 경성, 성 밖에서 찾아봐. 가능하면 생포해, 내 의부님. 자네 참 괜찮군. 내 밑에서 열심히 하면 상서나 재상 자리도 마련해주지. 동창대인 감사합니다. 동창대인 불편치 않으시다면 원박이 동창대인을 입으로 모시고 평생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나를 의부로 삼겠다고? 제가 거짓말한다면 벼락 맞아 죽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원박 같은 기린애를 얻었으니 장차 큰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의부님의 제조지은 원박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늘 끝까지, 지옥 맨 밑바닥까지라도 원박은 따라가겠습니다. 좋아. 의부님, 원박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대임. 자, 가시죠. 공공님, 이게 무슨 뜻이죠? 주대인, 자네 이제부터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농담이시죠? 아니, 안 돼요, 안 돼. 초댁 동생 조정일은 고난이 막아둘 수 있지만 암암리의 음모와 관계는 방비하지 않을 수 없네.
이자는 본황 문화에서 무술이 가장 뛰어난 시이라네. 이번 동안 그를 또 내 곁에 두도록 하지. 제 인월은 감사합니다. 저 위고가 내내 제일 고수를 황상으로 의사를 삼았다고 하더군. 고건도 아마 그의 상대가 안 될 거야. 이번 동안은 곳곳에서 조심해야 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진원구로 도망쳐. 그리고 네가 향수 산업을 일랑에게 맡긴 이후로 그녀는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있어서 본황도 하루에 한 번 보기 힘들 정도라네. 오늘부터 인랑 군주의 말은 제 사위의 명령입니다. 그녀가 동쪽을 가라 하면 저는 서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형제가 장인님이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 그건 영랑 군주님입니다. 온 경성에서 얼마나 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분과의 면회를 갈망하는데요. 만약 그들이 군주님과 아가씨께서 약혼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마 벌써부터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을 거예요. 남이 우리 군주님을 괴롭힌다면 해로 왕께서 용서하신다 해도 제 손에 돼 이 검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됐어. 그만 좀 해. 계속 말하면 내가 스스로 찔러 죽어버릴게. 조각주님, 큰일 났습니다. 왕마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연월이가 납치당했습니다. 뭐? 관가에는 신고했어? 신고하면 안 됩니다. 편지에는 각주님 혼자 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인지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찾아왔군. 하지만 저희 아가씨는 연월 화쾌와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누군가 이 일을 빌미 삼아 아가씨를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추각주의 시신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어요. 추월로 손님을 좀 더 끌어모으려고 사람을 시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초각주님과 제가 저희 연월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미 한밤에 점을 나눴다고 이 늙은 암탉 같으니 대단한 놈의 뻔뻔함이구만. 감히 우리 아가씨 명예를 훼손하다니. 노비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비가 죄를 지었어요. 노비가 욕심에 눈이 멀어 초각주님을 이용해 글을 써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초각주님, 저희 연월이는 각주님만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월 그 아이는 제가 키워본 아이예요.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로지 초각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초각주님, 각주님은 재치가 뛰어나시고 안목이 높으시니 분명히 우리 연월이를 구하실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아가씨, 이건 분명히 아가씨를 노린 겁니다. 결코 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선 안 됩니다. 너까지도 이 일이 나를 노린 거라면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재앙을 맞게 내버려둘 수 있겠어? 아가씨, 안심해. 내가 너 뒤 50보 거리를 따라가서 너를 지켜줄게. 아가씨, 그만 헛수고하세요. 오늘 해 지기 전에. 소연이 도착만 하면 당신은 바로 풀어줄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야? 왜 초공자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뭐. 묻지 말아야 할 건 묻지 마. 너무 많이 알면 내게 좋을 게 없어. 누구도 경도실 꽃님이 이 산 속에서 시들어가는 건 원치 않을 거야.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왕께서 당신에게 나의 안전을 보호하라 하셔서 일반 시위의 논리로라면 위험한 일에 나가는 걸 막아야 하는데 왜 이번에? 납치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신나게 같이 가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황상이 천하제일 고수라고 생각해. 왕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 마음속으로 인정 못하겠네. 그이고 녀석은 황상이 뒤를 봐주니까 그렇게 방자하게 굴 수 있는 거야. 나 그거는 거짓 꼬마였지만 왕의 은덕을 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어. 오늘 내가 왕을 대신해서 저 못난이를 뽑아주겠어. 만약 상대가 안 된다면 이 병을 깨부숴. 도움이 될 거야. 앞이 번말임이야. 당신은 그냥 담대하게 앞으로 가. 왕께 약속해서 반드시 당신을 무사히 지켜주겠다고. 좋아. 나를 무사히 지켜준다고 했잖아. 오늘은 초선이 안 올 것 같군. 다들 초선이 의리 있다고 하지만
오늘 보니 그저 그런 놈이었어. 자기 여자도 구하러 올 용기가 없다니. 정말 겁쟁이 새끼야. 군자는 위험한 곳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초공자는 신분이 그렇게 귀한데 나 같은 기생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어? 아직 몰랐겠지. 초선이 이미 날란 군주와 혼약을 정했다는 거. 당연히 기생 하나 구하러 올 필요 없지. 만약 군주님 마음 상하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 너무 슬퍼하지 마. 이번 일은 초선이 오든 안 오든 그놈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초선 좋아하지? 내 두피를 벗겨서 그놈 베개 속에 넣어줄게. 내 두피를 베개에 넣어서 너를 매일 밤 내 애인과 함께 자게 해주지. 내 몸은 이제 내 거야. 안심해. 최고의 방부 기술로 내가 봄여름에도 썩지 않게 해줄 테니 내 보물 중 가장 눈부신 존재가 될 거야. 마음껏 즐겨봐. 내가 왔다. 초공자. 어머나, 이게 바로 초대 시신이 아니야? 당신이 황상이겠지? 시신께서 이런 신하의 천하 이름까지 기억하시다니 정말 삼생의 영광이군요. 그럼 내가 왔으니 황대강 강호의 규칙대로 인지를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다들 초 대시신이 천재라고 하던데 난 모르겠네. 아직도 숨은 카드가 있는지 내가 감히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뭐야, 천하제일 고수가 나 이런 힘 한 점 없는 상인을 두려워하다니? 난 그저 뿌리 없는 사람일 뿐이야. 감히 뭐 야야 있겠어. 네가 직접 손발에 힘줄을 끊고 나를 따라 의원님을 뵈러 가면 넌 연어 아가씨를 놓아주지. 초공자님, 안 돼요, 안 돼요. 공자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그거 천하제일 고수야. 알맹이 없는 황관놈아. 기생보다도 겁이 많다니. 나 여기 서 있는데 감히 와보겠어? 뭐라고? 황대인이라고 불러준 게 정말 내 체면 차린 줄 알았나? 오늘 날 죽일 배짱이 없으면 다음엔 내 손주 무덤이나 파헤쳐주지. 죽을래. 고검. 괜찮아? 괜찮아. 육하권법 고검 오늘 특히 황공공의 목숨을 받으러 왔다. 내 손에 죽은 고수는 1000명은 아니어도 800명은 된다. 얘 목숨을 원한다면 네가 그 실력이 있는지 보자고. 너희는 먼저 가. 이길 수 있어? 싸워봐야 알지. 초연, 우리 군주를 잘 부탁한다. 좋아, 돌아와서 축하 좀 하시자. 끝까지 취하자. 커노데인, 쫓아라. 네. 내 앞에서 방심을 하다니. 공자님, 방금 던지신 게 취호량이었나요? 네. 취호량은 물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불이 나죠? 이거 한수는 원래 고순도 알코올과 에센셜 오일로 만든 거라 본래 불이 잘 붙고 폭발하기 쉬워. 게다가 방금 오는 길에 돌멩이 2개를 넣어놨거든. 그래서 살짝만 부딪혀도 터지는 거야. 이걸 두고 말하죠. 수학, 과학 잘 배우면 천하를 두려움 없이 다닌다. 사람은 어디로 갔어? 언니, 소영 그 자식 정말 괴상하네. 손을 휘둘러 불덩이를 던지다니. 그냥 쫓지 말고 돌아가서 천호님을 도와 건비기나 죽이자. 그런데 장공님께는 어떻게 보고하지?
어차피 위에는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군님이 버려주셔도 그 사람이 당할 거야. 우리 같은 졸개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네. 가자. 저들이 돌아가게 둘 수는 없어. 2명밖에 안 남았어. 고영님의 생사가 아직 확실치 않은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자. 내가 나가서 저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기회를 봐서. 경도 방향으로 도망쳐. 초공자님, 거세당한 개 2마리야. 나 여기 있다. 야, 피해. 빨리 피해. 이 자식아, 우리 가자. 너는 틈타 멀리 도망쳤을 거야. 가자. 아이, 나 여기 있어. 이 자식아,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겠다. 나나서 쫓아라. 네. 뛰어. 계속 뛰어. 왜 안 뛰어? 봉창 공군께서 살려잡으라 하신 덕분에 살아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걸. 초각주님, 과연 소문대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자 규방에서 쓰는 취월향이 이렇게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될 줄은 시간만 좀 더 주신다면 항상도 제 손에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약속 폭탄쯤이야. 초각주님의 수단은 제가 이미 앞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초각주님의 손목과 발목 힘줄을 끊어야겠어요. 초각주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제가 취월향보다 10배나 더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제 손목 힘줄 끊으면은 그 향기는 영원히 못 맡을걸요? 당신도 향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 한 쌍의 손이 이 취월향은 그저 전조에 불과해요. 여기에 뭔가를 좀 더 넣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천하제일량이 될 거예요. 정말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걸 넣기만 하면 천하제일형이 될 거야. 너 해봐. 그날 술수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가 이 향수병 향기를 또 불 붙인다고 해도 우리 공공을 태워 죽일 순 없어. 전 그냥 조향사일 뿐이요. 왜 향이 안 나? 이 향수는 발휘가 필요해. 한번 흔들어봐. 다행히 석영사를 녹여 유리공예품을 만들 때 인화가 좀 낮은 정린이 좀 나왔어. 그러다 보면 너 니타가 살아오래 보냈나? 오늘 여기서 끝장 날 뻔했어 이 멍청아. 정린에 알코올 섞어서 흔들다니 안타 죽을 놈이지. 형님, 우리 형님을 죽이다니 목숨으로 갚아야 할 거야. 아가씨, 초선. 아가씨 청아, 드디어 찾았어요. 초공자님, 며느리 당신께 죄를 지었어요. 초선 아가씨, 초공자님. 여긴 어디야? 초선, 깨어났구나. 정말 아름다워. 지금이 언제라고 농담을 해요. 얼마나 오래 의식을 잃었지? 하루 종일 기절해 계셨어요. 청아랑 며느리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약을 다리고 있어요. 몸은 좀 어때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네. 어떻게 그럴 수가. 의원님께서 완쾌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장 의원님을 불러올게요. 아이고. 이 병은 당신만이 고칠 수 있어요. 뭐? 키스해주면 일어날게. 저, 안 해주면 안 일어날 거야. 너. 아가씨, 안 됐어요. 아, 무슨 일이야? 아가씨, 저 주원보가 왔어요. 고시위에 시체도 가지고 왔어요. 여와 초각주님. 드디어 나오셨네요. 우리 동창에서 교회 말림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했는데 초각주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초각주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아는지 보세요. 하지만 제가 충고하건대 보지 마세요. 이 사람 죽은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온몸에 제대로 된 살점 하나 없어요. 머리조차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머리는 우리 동창 황천호가 말하길 그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조건이야? 황천호가 말하길 초각주님의 위명을 오래전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과 한번 겨뤄보고 싶다네요. 그래야만 머리를 돌려준답니다. 허승이 이해해서가 말을 그랬습니다. 연걸 감히 은정하시겠습니까? 소연, 안 돼. 저 황상은 천하제일 고수야. 아가씨, 이건 분명히 당신을 겨냥한 음모예요.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말하길 그 고검이 흉수를 당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차라리 자신의 팔 하나를 찢어내고 죽음을 각오하고 물러서지 않다가 전신의 피가 다 말라 죽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기계는 천고에 드물어요.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나? 아, 그러니 그가 유일하게 아쉬워한 건 초각주님의 개화주를 마시지 못한 거였다고 합니다. 초연 도련님. 하하. 초각주님 참으로 기계가 남다르시네. 우리 의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련은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고 또 초각주님 목숨까지 위협하진 않을 거라네. 내 놈 같은 황간의 말을 누가 믿겠어? 황상의 수단이란 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 순간이야. 초현, 복수하는 일은 천천히 계획해도 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떨지 잘 안다만. 그렇지만 내가 백인을 죽이지 않았어도 백인은 나 때문에 죽었어. 돌아가서 황상에게 전해라. 내일 교회 결주장 생사를 가리지 않겠다. 반드시 그 개 같은 목을 베어 고영님 영전에 바칠 테니. 야, 초연. 너 여전히 예전 그대로구나? 아직도 허풍을 떠네? 어휴, 저렇게 말라깽이 몸뚱아리로 우리 황천호님과 목숨 걸고 싸운다니 정말 웃겨 죽겠구만. 그리고 돌아가서 위고에게도 전해라. 내가 반드시 직접 그놈을 죽일 거야.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고시위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주마. 초연아, 너 거의 죽을 목숨인 주제. 아직도 허풍이냐? 좋아, 내일 네가 어떻게 죽는지 지켜보마. 킁. 초형. 괜찮아. 초천아, 이 목록에 있는 모든 물건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무조건 구해. 아니면 내가 아버님께 부탁해볼게. 아버님이 병력을 보내 동창을 괴멸시켜서 복원의 원수를 갖게 할 거야. 또 호랑이가 싸우면 반드시 하나는 다쳐. 결국 고통받는 건 백성들이야. 아무리 부패한 질서라도 혼란보다는 낫지. 일격필살에 확신이 없다면 진앙님께서는 손을 쓰시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의협심 있는 무리민들을 모아서 위고를 암살하는 거야. 위고만 죽으면 동창은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번 일은 단순히 위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의 배후 세력이지. 만약 그 배후 세력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비록 위고 한 명을 죽여도 수많은 위고가 다시 나타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천 톤이나 되는 배라도. 내가 강철못을 하나씩 뽑아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가라앉을 거야. 도련님, 이것들로 대체 무얼 하시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 거야. 네? 무기를요? 그림책에 나오는 대장군들의 무기들은 모두 장창이나 대도, 철퇴 같은 거였는데 2인치짜리 철관으로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인간은 언제부터 다른 야수들과 구별되기 시작했을까? 도련님, 말씀하시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다 알아들었는데 왜 합쳐서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너랑 길가에 있는 그 꽃고양이랑 뭐가 다르지? 저는 사람이고 걔는 고양이니까요. 제가 한 방이면 걔를 죽일 수 있어요. 걔가 어떻게 저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냥 좀 불쌍하기만 할 뿐이지요. 네가 그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호랑이랑 비교한다면 넌 어떤 장점이 있지? 제가 어떻게 호랑이랑 비교해요? 호랑이는 한 입에 저를 물어 죽일 텐데요. 그럼 왜 호랑이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고 인간에게 쫓겨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호랑이는 이빨과 발톱밖에 없어서 인간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물었던 질문 기억나? 네. 인간은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운 순간부터 다른 야수들과 달라졌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 이후에야. 비로소 이 세상이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던 거야. 진앙님께서도 이런 어린애들 싸움 구경에 오실 줄은 몰랐네요. 위공공. 그래도 조선은 나의 사유인데요. 아는 걸 배우셨습니까? 와. 맞아요. 내가 그걸 깜빡했네. 황상아.
의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절대 소공자를 해치지 마라. 아, 비록 너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지만 설명만 듣고 적당히 끝내면 된다.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어. 아들, 알았습니다. 유공공 동창은 사람을 살려두지도 죽이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창녀짓 하면서 정절이 세우는 꼴은 뭐냐? 아이고, 이 조선은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어젯밤에 혈기만 부리다가 정신 차리고 도망친 건 아니겠지? 우리 동창은 별 볼 일 없지만 사람은 많아. 어젯밤부터 경도 모든 성내 감시망을 펼쳤다. 초선이 감히 도망치면 즉결 처분이다. 너희 눈에 왕법이 있긴 하냐? 왕야. 우리 동창은 민간을 감찰하고 선참 후주할 권한이 있다. 초선이 먼저. 내 아들 환상과 결투를 신청했는데 초선은 나의 사위다. 왕야의 사위가 저런 꼴이라면 빨리 갈아치는 게 낫겠네요. 너희 내신놈들 말주변이 참 좋구나. 누구나 너처럼 아래가 텅 비어서 마음대로 갈아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초선 바꾸자고 하면 바로 바꾸네. 추시안.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왔다. 초공자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소. 오늘 뵙니 과연 한 사람물이시군요. 이위 장공은 생각보다 다르구나. 그게 무슨 말이오? 내 생각에 자네가 나를 만나면 먼저 두 번 절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인사말을 할 줄 알았네. 결국 자네는 앉아있고 나는 서있게 될 줄이야. 정말 예의가 없군. 어찌지 목숨을 버릴 셈이냐. 오늘 진왕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원래 죽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굳이 죽으러 찾아오는 거냐? 너희 환관들이 어찌 알겠느냐? 무엇이 어찌 한 잔 술을 나누고 생사를 함께 한다는 뜻을 알겠나? 한 잔술을 나누고 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을. 내 눈엔 그가 너나 나와 다를 바 없네. 적어도 그는 남자답게 싸우다 죽었지. 왕야 보셨죠? 제가 왕야의 체면을 안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르면 이 자식이 여러 번 나를 도발했으니 내가 그를 1000번 100번 죽여도 마땅합니다. 자신 있소? 해봐야 알지. 오늘 나는 오직 초공자님 한 분만을 위해 검은 고를 캘 것이요. 사냥감을 죽이기 전엔 보통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한 덩씩 고기를 베어내곤 하지. 맞춰봐. 그 검객이 죽기 전에 몇 번이나 울부짖었을까? 그 검객이 죽기 전에 몇 마디를 불렀지. 그 검객은 확실히 실력이 있었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 보는 일이야. 아쉽게도 그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 결국은 내가 한수위였어. 아쉽게도 그에게는 미련이 있어 결국 내가 한수위였지. 오늘 내가 그를 대신해 원수를 갚는 거야. 자네? 오늘에야 내가 그를 대신해 복수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만약 오늘 이 대결장에서 죽는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겠나? 너는 외롭게 죽어 100년 후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결국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말지. 마침내 역사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 성왕패구의 논리로 오늘의 싸움에서 죽는 건 너 초연뿐이고 나는 의교를 따라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만세의 이름을 남길 거야. 난신적자들은 오직 천고의 욕만 먹을 뿐이지. 천고의 영웅 후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세상을 어지럽히려는 버러지 같은 놈 말이 많군. 싸우자. 좋아. 군주님, 저 아가씨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다니? 저 쓰레기가 어떻게 이겨? 입만 살았지. 이건 생사결전이야. 작은 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난 정말 보고 싶어졌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지금 난 정말 보고 싶어서. 너희 집 아가씨 말이지. 찢어발겨지는 꼴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오늘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본 군주는 조정이든 강호든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할 거야. 왕전하, 제 의자가 성미가 급해서요. 혹시 손이 가볍든
무겁든 너그러이 주시길 바랍니다. 승부는 아직 안 났어. 누가 이길지는 하늘만이 알지. 너한테 말해주지. 죽을 때나마 똑똑히 알게 해줄게. 너나 사이엔 사사로운 업, 원한 같은 건 없었어. 너희 같은 독서인, 관리, 세가 자제들은 우리 내시 같은 건 애초에 눈에도 안 띄지. 영사에 따라 잠시 우리에게 굽실거릴 뿐이지.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깔보고 있어. 하지만 나의 의붓께서 바라시는 건 이 세상 최하층에서 살아가는 우리 내시들이 너희 독서인, 관리, 조정 대신들의 머리 위를 담는 거야. 초대 시신 죽어라. 하하하. 마음이 아닌 행적을 보라. 남의 시선 따위에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있겠나? 고형, 편히 가거라. 군주님, 아가씨가 이겼어요. 게다가 단 한 방에 끝냈어요. 아가씨가 이겼어. 아가씨가 이겼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내 의자는 천하제 1고수다. 그냥 전향한 초연이 어떻게 내 아들을 한 방에 하하하 윗공장감. 우리 초연은 제주가 비범하오. 온갖 기이한 술법에 통달했으니 그냥 전향한 천하제 1고수다. 한 방에 제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너 초연. 위 공장감이 무슨 일로 부르시오? 초연 진정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폐하께서 병환이 위중하셔서 특별히 진원과 위 공장감을 권례로 불러드리랍니다. 뭐라고? 릴랑, 좀 앉아서 쉬어.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내 추측대로라면 만약 폐하께서 정말로 승하신다면 그 위고는 반드시 반역을 꾀할 거야. 그럼 우리 부왕께서 위험하시잖아. 무슨 일이든 때와 장소가 중요해. 황제가 막 승하자마자 위고가 손을 쓴다면 그 자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 거야. 왜? 황제가 승하면 조정 대신들과 각지의 번왕들이 모두 꿈틀거릴 거야. 그때 감히 친왕 한 분을 모살한다면 그 자는 바로 이 혼란의 불씨가 될 거고, 그때가 되면은 각지 번왕들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킬 명분이 되어버릴 거야. 대우의 최대 간신, 대우의 최대 간신, 애우의 최대 간신. 그럼 그 자는 어떻게 해야지? 조정 대신들을 끌어들이는데 전력을 다해 서둘러 새 왕을 세워야 해. 새 왕의 명의를 빌려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아가씨, 그 다음은요? 그러면 각지 군발과 번왕들이 난을 쪄 천하가 대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살 길을 잃게 될 거야. 헌하의 식견이 이토록 원대할 줄은 몰랐구나. 와인도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부왕, 궁중 상황은 어떠십니까? 어이가 몰래 전하신 말씀으로는 폐하께서는 아마 며칠 안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다행이야. 아직 시간이 있어.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에 폐하를 무단서력한 군신들 중 이미 절반이 그 위고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대권을 쥐고 있는 상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우 조정을 구할 요책이 있으십니까? 형님,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그 위고는 이미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반드시 진형님을 도와 간신을 제거하겠습니다. 과인은 지금 조정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다. 그 위고는 운의 dom창이라는 대살기를 쥐고 있으니 제하께서 대행하시기 전에 위고를 제압하지 않으면 당신과 나, 릴랑 그리고 많은 청렴한 대신들이 시신조차 거둘 곳 없이 죽게 될 거야. 중병에는 강한 약을 써야 해. 방법은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침을 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쫓아 모여들고 이익을 쫓아 흩어지는 법이요. 이 신하들이 진왕님을 따르는 게 위고를 따르는 것보다 더 전도가 밝다고 믿게만 하면 돼요. 위고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이오. 하지만 동창은 천하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암암리에 거둬들인 돈과 식량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소. 이후 두렵지만 우리 진왕부에 남은 식량은 천석도 채 안 돼요. 어떻게 위고보다 더 매력적인 이익을 내놓을 수 있겠어? 형님, 보시오. 이 세상은 마치 이 찻잔과 같소. 안에 담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위고 같은 자들은 그저 안에서 물을 퍼내기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고갈시킬 뿐이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물을 끓게 만드는 것이오. 그리고 넘치는 부분을 꺼내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이 스스로 끓게 할 수 있겠어? 당연히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동창의 이달 수익이요. 여러분께서 저 위고를 높이 봐주시니 내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소. 위 공공님은 조정의 기둥이십니다. 공공님의 뜻을 우리들이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위 공공님께서 조정을 위해 몸바치시니 우리의 귀감이 되십니다. 더 중요한 건 위 공공님의 너그러운 마음씨, 우리 청렴한 관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가디 아낌없이 도와주시니 성인의 마음씨도 이 정도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따라만 준다면 앞으로 이 천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오. 우리는 공공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 주식이 뭐야? 왜 본항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주식이란 건 간단히 말해 판을 짜는 거예요. 판을 짜다? 예. 장가가 앞장서서 엄청난 떡을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 자금줄과 산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들 따라 투자해서 함께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제2진보가게 유리공예품 공방을 예로 들어볼게. 지금 이 유리공예품 공방은 제 주연이 100%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진보각 유리공예품 공방에 10% 지분을 팔겠다는 소문을 뿌린다면 친형님 사시겠어요? 이 유리공예품의 가치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본항이야 당연히 사고 싶지. 하지만 이런 보물 같은 공방을 남들은 입에 물고 있어도 녹을까봐 걱정하고 심지어 아들에게만 전할 정도인데. 현아, 너는 왜 꺼내서 파는 거냐? 너들이 기술을 배워가는 게 두렵지 않으냐? 바로 그 관념을 깨부수려는 거예요. 제가 지분을 팔아도 엄청나게 빠르게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리공예품 공방을 전국 각지에 열 수 있고 유리공예품 산업을 키울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이 기술을 배워도 제 가격이 더 싸고 판매량이 더 높으면 그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때 제 진보각의 가치평가도 덩달아 오르겠죠. 한 주의 가격이 친형님이 산 원시주보다 10배는 더 높을 거예요. 형님,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때 형님께서 전 대우의 유리공예품 공방 10% 지분을 쥐고 계시면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아무도 이런 유혹을 거절할 수 없지. 초동생의 말뜻은 진보각의 유리공예품을 빌미로 삼아 이익을 양보하고 위고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 신하들을 끌어들이자는 거군. 대충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제게는 또 다른 신기한 물건들도 있어서 꺼낼 수 있어요. 선생님, 대의를 위해 이러시니 본항이 한번 절하겠소. 아이고 형님. 장인이 사위에게 절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게다가 우리는 다 한패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니 본항이 이제 자리를 마련하겠소. 중요한 관리 몇 분을 초대할 테니 그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느냐는 동생의 몫이요. 친형님 안심하세요.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임무 완수 보장합니다. 이런 이익이 있다면 월가오에게 충성하는 저 관료들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야. 주식시장이란 판도라의 상자 한번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어. 나도 모르겠다. 이게 우리 대우의 대체복일까? 화일까? 도련님, 복 다 같이 돈 벌면 좋지 않나요? 도련님 왜 그렇게까지. 팔을 걱정하시는 거야. 시대가 발전하면 다들 점점 주식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나중에는 사기 그릇 하나, 쌀알 한 톨도 주식이 될 거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덤벼들 거야. 심지어는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려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뭐? 내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일까? 파괴자일까? 진원께서 오늘 심등 새 관원을 초청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하하하. 좌상과 여러분은 모두 조정의 중심 본항이 존경하는 분들이니 오늘 큰 장사 한 가지를 논의하려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왕께서 농담이십니다. 저희는 다 글 읽는 사람들로서 그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그 직무에 힘쓸 뿐 공명리록이란 몸 바깥의 물건이요. 살아서 가져오지 못하고 죽어서 가져가지 못하니 아이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하하. 좌상의 고결한 뜻 본항 감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니 조정도 자연히 여러분을 후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께서도 좋은 기회라고 하시니 저희가 한번 보는 것도 무방하겠지요? 설마 왕께서 요즘 뜬금없이 큰 돈을 벌어 저희에게 나눠주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본왕이 그런 돈 버는 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진보가 간판 아니겠습니까? 요즘 경도에서 그 이름이 너무나 유명하더군요. 아무리 무관한 관원이라도 진보각 이름쯤은 알고 있지요. 들으니 진보각 주인 초가 초선이 왕께서 천금 일랑 군주와 혼약을 정했다고 하던데 왕께서는 좋은 사위를 잘 만드셨군요. 그 초선이란 자 먼저 진보각을 세우고 유리공예품 향수 같은 귀한 물건을 만들어내더니 뒤어 치월리에서 시 100편을 짓고 어제는 더욱이 단 한 방에 천하 제일고수 황상을
왕께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마침 잘 됐군요. 오늘 여러분과 큰 장사를 논의할 분이 바로 본향의 현명한 사위 초선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부유한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초공자 무슨 뜻이요? 아,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진보 가게 몇 가지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의 감상을 바랍니다. 감소는 유리공예품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수도에 이미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초공자께서 유리공예품 제조 비법을 지니고 계시다니 오늘 보니 정말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소. 아연차는 유리공예품 제조법이 뭐 그리 대수롭단 말이요. 제 진보 가게는 유리공예품과 향수뿐만이 아닙니다. 오? 그럼 우리 셋이 오늘 정말 대개벽을 하겠구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백사탕이라고 합니다.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보통 백성들 집에 여유가 좀 있다면 명절 때 흑사탕 한 조각 싸서 몸보신을 하죠. 부유한 집안에서는 맥당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백사탕은 또 뭐란 말이오? 이 색깔을 보니 비소가 아닐까? 구실께서 오늘 우리를 독살하시려는 건가? 이 사위는 천성이 똑똑하여 자주 이런 장난감들을 만지작거리곤 하오. 여러분께서 걱정되신다면 와인이 먼저 시식해보겠소. 이것이 맥당보다 더 고운데? 단맛은 맥당보다 5배는 더 강하구먼. 이게 이렇게 달콤하다니. 이거랑 비교하면 본상이 전에 먹던 건 정말 촌농이었구만. 매일 공무 처리할 때 이런 미식을 먹을 수 있다면 비교하자면 두통도 덜할 텐데 말이오. 초공자, 이 백사탕은 진보각에서 한 량에 얼마나 팔리오? 하관이 몇 근 사갈 수 있을까요? 쉽죠. 여러분께서 좋아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의논합시다. 대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이 진보 가게 보통 가게와 뭐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 초공자의 진보각은 말이오, 비공예품 향수, 백설탕 같은 기이한 물건이 있으니 다른 속된 상점들이야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 아닙니다. 진도 이 점이 궁금하오. 6월 날씨인데 이치대로라면 흰개미나 모기 같은 벌레들이 날아다녀야 하는데 동생 이 진보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맞아요. 평소 같으면 머리통이 부어오를 정도로 물렸을 텐데 소공자 두 곳에는 정말 모기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 물건 모기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초라도 오래 맡으면 답답하고 속이 메스껍기 마련인데 우리 며칠 이렇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지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소. 이 물건이 정말 이렇게 신기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향초보다 훨씬 낫네요. 여러 대감님들, 제 진보 가게의 이 몇 가지 보물들이 눈에 차시는지요? 눈에 차고 말고 이 3가지 보물이 눈에 안 차면 천하에 무슨 물건이 징계한 보물이라 칭할 수 있겠어? 이거 초공자 나이가 20도 안 되셨는데 우리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이한 물건을 줄줄이 만들어내시다니 참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기인이십니다. 그렇소. 재상도 오래전부터 진보가게 명성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 정말 눈이 호강하오. 오늘 여러 대감님들께서 제 이 진보 가게 오셨으니 초모에게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초공자 말씀만 하시오. 나와 당신은 한눈에 친해졌으니 원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소. 사실 말이죠. 이 3가지 보물의 가격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다들 눈이 높으신 분들이니 좀 봐주시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견해를 통해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을지 좀 봐주세요. 5천냥이요. 제가 초공자라면 이렇게 정교한 유리공예품을 5천냥 아래로 책정한다며 정말 천물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설탕은 한 근에 적어도 100냥은 해야. 이런 진미를 어떻게 근으로 팔아? 당연히 돈으로 팔아야지. 한 돈에 100냥이요. 그리고 그 모기향은 부자 집안에서나 살 수 있는 거라 한 접에 50냥이라 해도 그들은 비싸다고 안 할 거요. 50냥 누구 무시하는 거야? 글씨교 남보라도 이 모기향보다 나을 리가 없어. 80냥 적어도 150냥 전 200냥이라고 봅니다.
야, 여러분, 다들 각자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니 각자 지분을 좀 내시는 게 어때요? 같이 큰돈 벌어 보자고요. 어때요? 오, 그래서 초공자께서 말씀하신 게 나손들에게 후한 재산을 남겨준다는 게 이런 뜻이었군요. 위가 오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어. 이 새 보물의 전망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한 주에 1000양, 각 물건마다 30주씩 내려놓을게요. 즉 10분의 3이죠. 이 지분은 상속도 가능해요. 이 세 가지 산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들은 반드시 후대까지 걱정 없을 거예요. 보자께서는 진왕의 사위이시니 우리가 같이 장사하면 동창 위 공공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요? 제일 고소 항상 너네 손에 죽었는데 위고 같은 놈을 못 죽겠냐. 참 링랑군주님, 비항수 사업은 지금까지 총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추어량은 이미 수도 근처 12근 파서면 판매되고 있어요. 이달까지 순이익은 총 20만 4,850냥이에요. 20만 모, 평방 모, 백고 됐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 법. 그냥 위고잖아. 우리가 등 떠밀어주면 그는 동창 도독이지만 우리가 등을 떼면 위고 따위가 뭐라고. 초공자님, 이 유리공예품, 백설탕, 무기향 전 각각 20주씩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곧 사람 시켜 보내드리죠. 이 괴자식아, 너 참 욕심이 크구나. 20주씩이나 너 배 안 터져? 유리공예품 30주 본상이 전부 살 테다. 초공자, 난 현금 낸다. 영관 이 늙은 내시노마. 나한테 할 말 있나? 너 거기 앉아있어. 야, 나한테 좀 남겨줘. 왜 나 끌어? 나도 돈 있어. 공자님. 나한테 20주만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돈은 제가 기주해드릴게요. 이위고 일당은 영관셋이 우두머리인데 이제 그들마저 우리 편에 섰으니 휘고는 이미 기울해졌다. 엄관이 재상이라는 자가 겨우 돈 때문에 그 꼴로 싸우다니 내가 보기에도 창피하네. 이 1000만냥 백은을 이 배신자들한테 그냥 주다니 정말 아깝긴 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투자는 신중해야 하는 법. 그들이 산 건 내 진보각의 지분이야. 만약 언젠가 내 진보각이 망하면 그들 손에 든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지.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다음 목표는 동창이다. 동창만 제거하면 위고는 두렵지 않아. 하지만 동창은 틈새 하나 없고 성벽이 높고 튼튼해서 우당호 땡의 없으면 함락시키기 쉽지 않아. 맘. 욕. 이 멍청한 놈아. 운당할 양코한장화 녀석들. 사는 재물 때문에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저들을 갈갈이 찢어 죽여주마. 의부님, 진정하십시오. 주슈안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양커한세 놈은 이미 배신을 했습니다. 이때 의부님께서 얀코한세돔과 내분을 버리신다면 결국 의부님과 그들 모두 지치고 피폐해질 때 아마도 추수연과 진왕이 그 틈을 타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참으로 추수연이로구나. 그자가 내 의자를 죽인 원한을 아직 갖지 않았는데 이제 그자가 나를 노리다니. 후야, 적을 무너뜨릴 묘책이 있느냐? 지금은 오직 한 길만 남았습니다. 어서 말해보아라. 죽여라. 누구를 죽이란 말이냐? 추슈안입니다. 양관세 놈의 이익은 추슈안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양관세 놈이 재물에 눈이 멀어 반역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의부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의부님께서 그 새 놈을 여전히 소나기에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상께서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하셨는데 누가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의부님? 황천호를 죽일 수 있었다면 사흘 전 그 마림의 암살자는 죽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엔 틀림없이 추슈안이 무슨 음모를 꾸민 게 분명합니다.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가 손에 쥔 2찌짜리 철관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밤을 틈타 그를 죽여야 합니다. 절대로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너에게 맡기마. 만일 깔끔하게 처리한다면 내가 100년 뒤에 가면 이 동창 장공의 자리는 내 조연보의 것이 될 것이다. 아이고, 원박은 의부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새 한 번 당한 적 있는데 또 2번 당할 내가 바보로 보여? 주피덩케이 죽. 와몽 저희 집에 숨어들었던 자객들은 이미 왕부의 호위병들이 모두 처리해버렸습니다. 경비병은 모두 처리됐습니다. 주원바. 당신 나름 동통 과거 장군 출신인데 어떻게 미고 같은 인간과 어울리는 거야? 심실릭 외가오 같은 인간과 어울려 다니면서 선비로서의 품격은 어디로 간 거냐? 샤프 A. 내 주원박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건 번주엄도 너 때문이야. 거짓 위로는 그만둬. 자뻔미 내 손에 죽을 각오는 돼 있어.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 칼 내려놓고가 갑질로 가 에이. 풀어준다고? 채치를 나고 이거리 최선아마. 나 사이에 깊은 원한은 없잖아. 게다가 넌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 게다가 널 죽인다고 해서 하실 이해? 전체 국면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 거야. 잠깐 쉽시오. 에이. 너희 넷이 시체는 챙겨가. 우리가 수습하기 짜증나니까. 그리고 이거의 핵이 비라리. 위고에게 전할 말이 있다. 무슨 말? 진왕에게 알려라. 준비해서 움직이라고. 기과 아이. 도련님, 야링비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유일한 기회야. 듀넨, 어째서 혼자만 돌아오셨습니까? 임무 실패입니다. 초현이 벌써 데뷔를 하고 있었소. 의부를 뵙겠소. 슈프케. 동창 공공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형제들의 유해는 저희가 운구에서 정황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롬비. 내일 지인들을 불러 인수하도록 하지요. 샤바타 타이디오. 의부님, 이번 일은 초연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암살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의부님, 설마 하늘이나 위고를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임무가 실패했는데 어째서 너 같은 폐물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지? 초연이 제가 의부님께 전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지? 그가 말하게 폭발은 예술이라고. 폭발. 의부님, 괜찮으십니까? 의부님, 나 괜찮아. 주원박, 너 대체 뭘 한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체다. 아래옵니다, 동창공. 지강이 사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원이 이미 절반 이상 죽거나 다쳤어요. 빨리 임마를 소집해 자객이 반격에 나서겠다. 빨리, 의부님, 우리 대세가 기운 겁니다. 안 돼. 의부님, 빨리 돌아가십시오. 안 돼. 우리는 지지 않았어. 산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나듯 기회는 다시 온답니다. 안 돼. 난 꼭 초연을 죽여야 해. 의부님, 빨리 가세요. 안 돼. 또 그 늙은 내 시계를 놓쳐버렸군. 동도 내 성문마다 우리의 눈이 있어. 그 위고가 멀리 도망칠 수는 없을 거요. 아닙니다, 진앙님. 우리 사람들이 위고가 동쪽 성문 반말림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추격대가 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그 놈을 처단하겠다고 말했소. 조심하게. 난 릴락이 그렇게 빨리 과부살이 하는 걸 보고 싶지 않네. 의부님 먼저 가십시오. 아들이 추격병을 막아서 오겠습니다. 안 돼. 함께 갑시다. 의자를 하나 더 잃을 수는 없어. 의부님의 제조지은 자식으로서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내 생엔 의부님을 위해 소나 말이 되어 모시겠습니다. 안 돼. 의부님을 모시고 가. 소주자야. 정말 빠르게 왔군. 네가 방해하지 않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오, 씨. 이걸로. 황상을 죽였지? 하하하하. 오늘 밤은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알아. 너를 빨리 죽이지 못한 게 한이야. 의부님의 대업을 무너뜨린 주범이니까. 의고는 오늘 죽을 운명이야. 시간 끌 필요 없어. 왜? 왜 너희 위선자들만 우리 머리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거야? 의부님은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야. 말해봐, 왜 안 되는 거야? 의부님, 이 산만 넘으면 경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곧 여주 지경에 들어가면 동상 사람들이 있으니 안전해질 겁니다. 좋아, 나위고에게는 다시 일어설 날이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진앙 초연 그놈을 산산조각 내서 내 의자의 원수를 갚을 테다. 안타깝게도 그날까지 기다릴 수 없을 거야. 초현, 너를 내 손으로 직접 조려 죽이지 못한 게 한이야. 말했잖아. 반드시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고작 한 명의 시위 때문에. 아하하. 나는 당당한 동창창공. 구천세다. 전하께서 친히 임명하신 조정 중신이라고. 나는 오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을 믿는다. 경등 개소리 집어쳐. 하하. 그린간이 탕등했다면 우리 내시들이 어떻게 남에게 멸시당하겠어. 이 시대의 비극이 너의 비극이 되게 하지 마라. 시대의 비극을. 유부님, 아들놈이 잔인한 걸 탓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저 지원본은 당년 과거 장원이었는데 최우시환이 절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의부님 문화에 들어갈 때 의부님께선 고관대작을 약속하셨죠. 결국 저를 불남불녀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재 동창은 제가 맡겠습니다.
외부님 편히 가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야? 쓰야, 외가오는 이미 죽었습니다. 빚진 건 갚아야 합니다. 그가 너를 거세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동창의 부하들이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 안 돼? 비가로를 건 바로 너 추쉔이야. 나 지휘원 보아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웨이가오의 의자다. 그렇긴 하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너는 미고야 아마 또 담긴 유일한 의자야. 동창의 부하들은 모두 너의 지휘를 따를 거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 깨! 칠세. 너는 평생 똑똑하다가 이 한순간에만 어리석구나. 오늘 밤 너가 한 모든 일이 다 남의 밑거름이 될 거야. 무슨 뜻이야? 잘 생각해봐. 진앙이 군대를 이끌고 위가오를 멸했다. 이야, 그럼 진안부와 진보각은 비어있지 않겠어? 맞다, 내 다음 적은 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 사망자. 와이가오를 성 밖으로 호송한 건 사망자를 위한 시간벌이였군. 넌 줄곧 그 사람 편이었어. 너가 나를 동창으로 끌어들여 한 번 속였고 나는 웨이가오를 이용해 너를 한 번 속였어. 이제 서로 비슷하네. 역시 헨더 가장 깊숙이 숨어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어.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슈샨, 손에 든 그 물건 내려놔. 이건 황상을 죽일 수도 있는 대응살상 무기야. 본 황자가 보기 무섭구나. 아쉽군. 정말 아쉽다. 왜 내 뼈대는 그렇게도 단단하냐? 여러 번이나 본 황자를 모욕했어. 네가 자꾸만 총구 앞에 서니까 그렇지. 나는 황자야.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쯤 굽히는 게 어때서? 원박이 삼전하게 뵙니다. 저 사람처럼 말이죠. 아마도 내 말대로 내 뼈대가 너무 단단해서 굽혀지지 않는 것 같아. 전하, 축하드립니다. 와이가오는 이미 죽었습니다. 전하께서 대보에 오르시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군요. 좋아, 조유한 뭐야말로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자, 초공자의 홍안지기들을 데리고 가서 잘 감시해라. 두 분 아가씨, 나를 따라오시죠. 추샨,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대보에 오른다 해도 너를 죽이는 건 아쉽다고 생각해. 결국 너가 한 일들이 조정의 나라와 백성에게 이로운 모범이었으니까. 어때? 내 휘하로 들어오지 않겠나? 지난 일은 묻어버리고 생각해볼 수도 있어. 사망자, 서로 성격 다 아는 사이잖아. 이런 거칠애는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 나도 숨기지 않겠어. 내가 진왕만 처치해준다면 난 린랑을 풀어주지. 그리고 네 시녀도 말이야. 친척 관계로 따지면 나한텐 매제나 다름없는 거잖아. 관계 너무 틀어지긴 싫고. 그렇지. 좋아. 이렇게 빨리 생각하다니. 나는 장사꾼이야. 목숨 두 개로 하나 바꾸는 거 어떻게 계산해도 내가 이득이지. 역시 너는 똑똑해. 점점 마음에 들어. 나가 말만 잘 듣는다면 온 황사가 약속하지. 지난 일들은 모두 덮어주마. 돈, 자유, 여자, 권력,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줄 수 있어. 아니든지 나는 언든 지켜주길 바랄 뿐이야. 릴랑이랑 청이를 풀어줘. 군자 이런 사만한 지옥. 네, 그 이모부가 왔어. 조연아, 아까 한 말 기억해. 진앙을 죽여? 너나 나나 다 좋은 일이야?
내게 다른 선택지라도 있나? 진앙만 죽이면 더 이상 날 막을 자가 없어. 황해에 오르는 걸. 그때가 되면 넌 개국공신이 되는 거야. 승상이 된 태수든 내가 골라. 초연, 알겠습니다. 실망시키지 마. 혹시 잘 지내셨나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진씨, 동창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초 씨의 묘책 덕분에 동창 대부분이 항복했어요. 구청새께 충성을 맹세했고 고집불통들은 밤새 처형됐지요. 위고의 세력은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할 수 있어요. 초 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위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 손으로 직접 위고를 처단했습니다. 고씨의 원수를 갚았지요. 우와, 역시 초 씨가 한 수 위군요. 우리 영랑이 보셨습니까? 혹시 초 씨 댁으로 도망쳐 오진 않았나요? 형님, 죄송합니다. 초연,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군. 사망전님 약속을 지킬 차례 아니십니까? 소연이 진앙을 암살하려다 옹 황자에게 현장에서 처단당했다. 허이, 우리 초대 시인을 영원히 입 다물게 해라. 어이, 너 내가 총이 하나뿐이라고 누가 말했나? 주현! 내 사람들은 경성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감히 손을 쓰면 오늘 밤 내 목숨은 끝장이다. 내가 널 안 죽인다고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겠나? 물론 내만큼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일을 시작했으면 성공하든 죽든 각오는 되어 있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할 테면 오늘 나를 죽여봐라. 게다가 진앙이 내 진보각에서 죽었으니 설령 네가 나를 죽인다 해도 너 역시 내일 해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 차라리 우리 휴전하고 화해하는 게 어때? 내 맹세할 수 있다. 원왕이 평생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내 말을 믿느니 차라리 쇠나무에 꽃이 핀다고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씨? 아이고, 이 녀석아. 좀 가볍게 때리지 그랬어. 정말 죽을 뻔했잖아. 말도 안 돼. 이건 가능할 일이야. 팡상을 죽이는 중기. 삼촌, 당신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네가 모르는 기술을 믿지 마라, 사망자. 당신은 꼭 이럴 필요가 있나? 선왕께서 살아계셨을 때 누가 세자가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았지. 꼭 모반의 길을 걸을 필요가 있겠나? 이미 작은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보안께서 세자를 정하실 때 반드시 너희들 조정의 중신들의 뜻을 참고하실 거야. 작은아버지, 과거의 일을 묻지 않고 나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너와 나 모두 성인이 아니야. 장면 노릇 하면서 종절비 세울 필요 없잖아. 여러 황자 중에서 문무를 겸비한 분야에서 으뜸이십니다. 하지만 대통을 이어받으려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 덕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건구, 누구도 자기 머리 위에 단혹한 군주가 있길 바라지 않잖아. 이런 일이 없었다면 너를 추천했을 거다. 전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너와 나 모두 아직 한 가닥 희망은 있다. 삼촌, 당신의 딸 린랑이 내 손에 있어요. 당신의 유일한 혈통이 끊기는 걸 원치 않는다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작은아버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국가는 절대 같은 자의 손에 넘겨줄 수 없어. 릴랑과 국가를 비교하면 무엇이 가볍고 무거운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지. 나는 임랑에게 죄송할 따름이야. 다음 생에서 다시 갚을게.
초청, 너 자신이 의리 있고 중정하다고 자부하지 않았어? 안 봐. 여자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무슨 남자라고 할 수 있어? 더 좋아하잖아. 그 차를 죽이기만 하면, 진앙을 처치하기만 하면 내가 국고의 돈을 전부 너에게 주겠어. 배우 황조의 선재님께 맹세하건대. 미안해. 어린애들만 하면 고르지. 돈도 안 해도 나는 다 가질 거야. 삼전아, 주은보,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시류를 읽는 자가 준 거리라고. 더군다나 초각주께서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을 해주셨거든. 삼전아, 체념하세요? 사망자를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면 아마도 너를 다시 진짜 남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내가 왜 너를 믿어야 해? 이 유리공예품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황상을 죽일 수 있는 그 솜도. 네가 만든 거라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나밖에 없을 거야. 절단된 팔다리가 다시 자라난다고? 그건 신선만이 가진 신통한 기술인데. 내가 이 시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기한 일이야. 거의 난 그냥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네가 도박을 걸 용의가 있는지 보려고. 알라붙은 나무 전목소리 한거 들어갔어. 좋아, 좋아. 아직 황제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고독한 자의 느낌을 먼저 체험하게 되다니. 하하하. 친형, 그 자는 너희 황실 사람인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지. 모든 자기를 박탈하고, 내가 너에게 저택 하나를 마련해주면 평생 그 안에 갇혀 지내는 거야. 생활은 걱정 없이. 아이고, 종묘에는 사망자가. 와다를 토벌하던 중 뜻밖의 사고로 죽었다고 기록될 거야. 내 모비는 이 공로 덕분에 잘 살게 될 거고, 순장은 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죽은 뒤에도 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누가 안 바라겠어? 조카야, 이수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슈샨, 다음 생에는 우리 친구가 되자. 아버지, 과연 황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나이 황실에 태어나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야. 내일 내 집에 와서 연회에 참석해라. 모든 일이 끝났으니 너와 릴랭의 혼인도 이제 일정에 올려야겠지. 아버지, 장인어른, 사위는 반드시 제때 참석하겠습니다. 거중 곧 진왕의 사위가 되시는 거 맞을까? 그런데 당신이 전에 우리 집안에 약속한 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어기지는 않겠지만 이건 내 전문 분야랑은 다른 영역이라서 지금의 의료 환경을 좀 더 연구해봐야 해. 몇 년은 걸릴 거야. 됐어. 좀 남자답게 깔끔하게 행동할 수 없나? 5년, 나한테 5년만 줘. 그 뒤에 될지 안 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집안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이 낯을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 잠깐. 왜 무슨 할 말이라도. 너 이번에 돌아가면 반드시 동창회 옛 부하들을 소집할 거야. 내 조건은 하나뿐이야. 5년 안에. 만약 내가 조정을 어지럽히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감히 나를 위협하는 거야?
싸우고 싶으면 한번 해봐. 한번 해보시지. 좋아,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쌍망 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누구? 우리를 배신했던 그 여자. 하하하하하. 우리 조정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가시가 조정 형제를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뽑히게 되다니. 내가 형제의 도움을 받게 되어 정말 삼생의 행운이야. 형님께서 과찬이십니다. 형님과 린랑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이 작은 사업체는 아마 벌써 남에게 찢겨 먹혔을 거예요. 아, 형제, 이제 너와 나는 거의 한 가족이 될 텐데 이상 겸손할 필요 없어. 장인어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 딸이 시집 갈 때 줄 약혼 예물인데. 형제, 마음에 드나? 예부시랑 동정호 C급 500 형님. 장인어른 이건 너무 과분한 것 아닙니까? 하하하, 형제야 겸손 말라고 했잖아. 이번에 위고를 토벌한 데는 내공이 가장 컸어. 이건 모두 네가 받아 마다한 거야. 게다가 내 진왕의 딸이 시집 가는데 예물이 빈약하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아버지, 초연은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초청 형제의 인품을 모를 리 없지. 아가씨, 우리 드디어 초가를 일으켰어요. 혼인 날짜는 내가 역서를 살펴보니 보름기가 좋겠어. 형제,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 장인어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좋아, 보름 뒤에 나는 백관을 초청하여 연회를 열고 그때 내 진왕의 딸이 화려하게 시집가리라. 진왕님께 아뢰옵니다. 만족이 침범했습니다. 북경이 하룻밤 사이에 16성을 잃었고 폐하께서 급히 진왕님을 궁으로 불러 국사를 논의하라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바로 폐하를 뵈러 가겠다. 이거 겨우 위고 하나 해결했는데 또 이 만족이 쳐들어온다니 우리 대우조가. 왕조 알기라서 대외 영향력이 약해지면 조정 안에도 저절로 해충 같은 놈들이 생기기 마련이지. 시대가 흐르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야. 그럼 해결 방법은 없나요? 아버님, 폐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만족을 막을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동생아, 네가 임랑이랑 하려던 혼사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뭐? 형 때문이야. 어제 폐하 앞에서 내가 너를 칭찬하느라 동생은 천하제일의 기인이다라고 짓거려버렸거든. 설마 폐하께서 저를 출전시키시려는 건 아니겠죠? 동생 역시 천하제일 기인 맞구나. 또 맞췄어. 네가 북경 흥차로 임명되어 사흘 후에 서둘러 출발하게 될 거야. 설마요?